시즌 4 시작합니다. Appreciate the love and support. 팀장입니다. We're back to back champs. 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What's up, everyone?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법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NBA 온에어 시즌 4 2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네, 잘 지내셨어요? 파이팅이 넘치시네요. 좋아요 오늘. 되게 목소리 크시네요. 재밌는 얘기도 있었고 이제 그 폐렴이 완치가 됐고 기침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아, 다행이네요. 네, 근데 네.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요즘. 오늘 이제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유이님. 안녕하세요, 자유입니다. 네, 이제 고정 패널이시죠. 네? 그리고 행인님. 네.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다소 좀 침착한 모습에 다운되어 있는 모습이시지만 네네.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시죠. 다운됐다기보단 분노인가요? 분개와 분노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죠. 근데 저희 그 청취자분들이 네. 행인님의 빡침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방송적으로. 그렇죠. 네. 네. 빡쳤을 때 또 재밌는 소재들이 많이 나오니까. 원래 나 말고 다른 사람의 그 날것의 감정을 볼 때 사람들이 이제 좀 이렇게 좋아하는 희열을 느끼는 게 있죠. 그게 그쵸. 왜냐면 이제 내가 못하는데 남이 이제 대신해 주니까. 그 그런 게 있을 분노가 나를 향하지 않았을 때.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열심히 오고 계신 호수인님이 이렇게 해서 네. 저희가 오늘 4인 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직 안 오셨네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오늘이 현재 시각이 월요일 아닙니까? 네. 그쵸. 이게 각각 그 동부와 서부의 컨퍼런스 파이널이 확정된 시점이기도 해서 그렇죠.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월요일 날 하루 앞당겨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업로드가 하루 빨리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시기적절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네. 녹음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호수이님이 사실 그 지난주 위클리에 레이커스 소식이 몇 가지 좀 있어서 호수이님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고요. 네. 저희가 오늘은 댓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네, 먼저 블루곰님. 헤이워드는 과연 다음 시즌에 부활할 수 있을까요? 너무 심각하네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미러키와 보스턴의 맞습니다. 네, 경기 확정돼 5차전이었죠. 네, 끝나고 나서 댓글 다신 것 같아요. 저번 방송 때 저도 같이 걱정을 좀 했었는데 호수이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큰 부상을 당한 이후에 이제 바로 시즌이다 보니까 그렇죠. 좀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었죠. 그렇죠. 풀조지 부상만 봐도 음. 그 회복해서 자기 폼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는 좀 시간이 걸려요, 확실히. 우리가 좀 한 1, 2년 더 놓고 봐야 헤이워드가 이 부상의 여파에서 자유로운가에 대해서 논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네네. 플레이오프 때 좀 잘할 것 같아서 맞아요. 틀렸네요. 그 이게 사람의 그 통증이란 게 그런 게 있대요. 심리적으로 어. 그 같은 상처를 다시 입지 않기 위해서 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좀 방어하는 기제가 그럴 있어요. 수 있죠. 제가 저희만 조금 손만 베어도 막 그렇죠, 그렇죠, 아파가지고 막 그렇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못 쓰죠, 헤이워드는 막 거의 뭐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닐 수 있는데. 그렇죠. 네. 폴 조지가 그때 그 부상당했을 때 돌파를 하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 뒤로 플레이가 돌파가 많이 없어지는 맞아요. 인디애나 시절에 이제 OKC 시절에 이제 올 시즌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몸을 잘 쓰면서 돌파를 했던 것들 이제 극복하는 그러면 겨우 뭐 한 4, 5년이 정도 이렇게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헤이워드는 점프하다 그렇게 됐죠. 네네. 내려오면서 점프에 대한 그 불안함. 그러니까 몸을 적극적으로 못 쓰는 거에 대한 불안함. 그렇죠. 그걸 극복을 해야겠죠. 사실 유타 시절에는 굉장히 그 리머텍도 그렇죠. 공격적으로 하는 선수였는데 네. 그런 모습이 많이 줄어든 게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죠. 터프했는데. 네. 말씀 저희 드리는 순간 네. 호수인님 도착하셨습니다. 네. 아주 빨리 오셨네요. 이제 댓글 소개 이제 막 시작해서.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호수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네. 넌 잘 지냈니? 난 다 나았어. 담배 피고 오셨나봐요. 네. 냄새가 시원하나요? 구수한데요. 스모키하네요. 네.
네, 그래서 뭐 계속해서 그 헤이워드 선수의 다음 시즌 좀 그 비시즌에 몸 관리 잘 해가지고 네. 예전의 모습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무표정의 에이스님 잘 듣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방송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야수장이님 뭐 야수장이님 댓글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행위님이 그 두드려 패는 뚜까 패는 영화도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덴젤 워싱턴의 이퀄라이저도 추천드린다고 네. 댓글 달아주셨고. 덴젤 워싱턴도 제가 이제 뭐 좋아하는 영화 배우 중에 한 명이라 웬만하면 덴젤 워싱턴 나오는 영화는 다 봤던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도 있으신 것 같은. 제가요? 네. 아무 말에 던져봤어요. 정말 막 던지네. 넘어가시죠. 덴젤 워싱턴 잘생기라고겠지. 아유 행님 잘생겼죠. 넘어가시죠. 안 보인다고 막 던지네 진짜. 끝나고 만든 거 아니야? 폐렴이 아직 다 안 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타한국어님이 그 노아의 자호행 조합은 짱이다. 아 네. 고맙습니다. 또 입에 감사합니다. 잘 붙더라고요. 자호행. 자호행. 자호행 마 조합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스미스팡님 보다가 껐다고 이게 예. 그 필라델피아 5차전 때 말씀하셨던 것 대패 같아요. 경기였죠. 네. 네. 주엇 같네요. 예. 가망이 없죠. 이날이 이런 거 이게 주엇 같네요라고 할 때 이게 젖 같네요. 사람들도 좋아하죠. 네. 그냥 네이티브 스피킹 이거네. 그렇죠. 이게 방송이 좋은 게 욕을 막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건 힘이 없죠. 근데 이 5차전 때 엔비드가 상당히 부진했던 경기가 맞죠? 뭐 네. 엔비드만 부진하진 않았었죠. 전반적으로. 네, 전반적으로 싹 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표정의 에이스님, 이 뭐죠 이게? 페니스 피자 먹인 것에 대한 카와이 복수라는 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바카 사진 올려주셨는데, 관련된. 네, 네, 그 뭐지? 이바카가 이제 그 개인 유튜브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이런저런 뭐 음식 같은 거 소개하는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카와이를 초대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상한 뭐같이 생긴 걸 먹인 거죠 이제. 이게 그거를 빙자한 이거구나. 댓글이죠. 네, 아, 그렇죠. 네. 네 그런 거였습니다. 네. 이게 복수라는 게 이제 뭐 카와이 팔꿈치에 네네네. 이바카가 맞아가지고 이마가 찢어진 거를 이제 그렇죠. 말을 네. 리바운드 이제 잡을 네. 다툼하다가. 네. 맞고 잘했죠 오히려. 네. 오히려 맞고 정신 네. 차리고. 역시 사람은 내가 답이다. 네. 풍문에 의하면 사열침이었다는 네. 얘기도 있고요. 네. 혈이 뚫려서. 아, 네네. 드렉슬러 미소장님, 이로써 이제 어우골 가능성이 어차피 우승 골스다. 네,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바클리의 미러키 우승 예측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NBA계의 펠레라고 불리죠. 예, 바클리 씨랑 한 번도 만난 적 없는데. 네. 바클리 씨. 네.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NBA 바클리가 있다면 노아에는 이제 주인장님이 계시는데, 그렇죠. 그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가 이제 빠르게 탈락을 하면서 웨스트브룩의 커리어 끝내주셨죠. 그렇네요. 네. 주인장님 요즘 바쁘셔가지고 지금 주인장님 말씀 못 드렸는데 주인장님 그리고 이제 가야인님, 네. 나메크이님 다 이제 회사에 좀 바쁜 일들이 있으셔가지고 네. 지금 다 출장과 지금 야근으로 네. 방송에 참여를 못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안타깝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태리님 라우리 5차전 19점 그리고 벤 시몬스 5차전 7점. 네. 네, 그래서 크크크를 재밌게 달아주셨습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라우리가 19점이나 넣었다는 걸 보고. 근데 이날 라우리가 초반부터 되게 공격적이었어요. 그렇죠. 골밑으로도 굉장히 파고들고 자유투도 많이 얻어내고 뭔가 각성이 좀 느껴졌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거죠. 약간 될 것 같은 거지. 근데 뭐 드로잔이나 있을 때는 이제 약간 자신감이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뭔가 될 것 같다. 이번 시리즈가 라우리 커리어의 좀 표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3경기 존나 못하고 1경기 좀 하고 3경기 또 존나 못하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4만 4월인가요? 네. 역시 문제는 드로잔뿐만이 아니었다. 네. 참고로 이번에 그 라우리가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덕분에 이제 보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 계약을 했을 때 그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얼마는 25,000불이었나? 아깝다. 어쨌든 그 정도로 받는 거로. 25,000불 싹 다 카와이 줘도. 네. 근데 재밌는 게 지금 토론토가 이미 사치세를 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보너스를 통해서 내년에 이제 사치세를 이제 더블로 이제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선수들은 정말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뭐 난리 났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양태리님 방송에 대한 리뷰를 좀 달아주셨는데요. 네. 이번 주 방송 너무 재밌었다고 얘기해 네. 주셨고 첫 번째로 이제 호수이님이 네. 집중력이 다소 떨어진 시즌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제 프로 모드에 다시 나오는 것 같다 얘기해 주셨고요. 한동안 그 이제 자책과 질책의 뭐 어떤
자숙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뼈 있는 말씀을 연타를 날려주셨고 그리고 레이커스의 어떤 그런 행보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죠. 네. 네. 어쩔 수 없죠. 특히나 그 매치별로 통찰력 있는 분석이 공감이 많이 되셨다고 칭찬해 주셨고요. 네. 또 행이님의 그 PR을 가리지 않는 빡침 그리고 가슴속에 팬심 이런 것들이 좀 라이브하게 전달돼서 자극이 많이 되신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뭐 되게 이 장문에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희 방송에 대한 애정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좀 이제 야구 명언이긴 하지만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얘기해 주시면서 시몬스가 점프샷을 장착할지 아니면 LA 캐벌리어스가 내용 시즌 우승을 할지 그리고 우리 라우리가 파이브를 탈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정말 거지 같은 시나리오들이 하나같이 주옥 같은데요. 네. 우선 LA 캐벌리어스는 이제 뭐 성사가 결국 안 됐죠. 그렇죠. 네. 0.01%의 네, 그 희망이 한 주 안에 저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쵸. 일어났거든요. 맞아요, 뭐 맞아요. 리버풀, 토트넘, 오, 그렇죠. 맞습니다. 영승부들이 기적 많았죠. 같은 일들이 네. 일어나면서 네. 거기서 이제 레이커스에도 기적이 일어나죠. 현지에서도 정말 그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 이제 타이런 루가 결국 계약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네. 그 사유에 대해서 더 소름이 돋는다. 그렇죠. 네. 바로 이제 댓글에서도 모순 없습니다님이 0.1% 가지고 고 루가 감동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올지 흥미진진하다. 근데 뭐 확정이 됐죠.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요. 네. 블루곰님 브록던은 복귀해서 마이너스만 만든 스마트와는 다르게 플러스를 만들어 준다면서 지금 뭐 그 브록던이 없는 동안 조지리 선수가 굉장히 스텝업하면서 그렇죠. 좋은 모습 보여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스장이님이 그 나메크이님 좀 미러키가 너무 강했던 것 같다. 그래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미스팡님, 여러분은 지금 콤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고질라가 있네요. 그래서 나메크이님 응원하시느라 고생하셨다고 또 비슷한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온스파더님 같은 맥락에서 이제 0.1%도 확률이었다. 네, 맞습니다. 네, 같은 얘기네요. 네. 네. 리버풀이 바르샤를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추가 시간에 5분의 극적인 골로 이제 결승 진출하는 말도 안 되는 드라마가 상영돼 그쵸. 이번 주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이 타이론 루가 아닐까 하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도 좀 깜짝 놀랐죠. 네. 그 어느 정도 사실 호수이님도 마음 네. 내려놓고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당연하죠. 저는 뭐 거의 제가 뭐 괜히 99.9%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쵸. 뭔가 현재 어떤 분위기 자체나 그렇죠. 어떤 제가 보는 이제 어떤 그런 기사들 내용을 다 추려 보면은 뭐 기정사실화다. 네. 이미 뭐 다 정리된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방송 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였는데 이게 결국 성사가 안 된 게 정말 더 소름 끼치네요. 네. 이제 아다마 명견 실버님도 루 3년 계약 거절 실화입니까? 해서 너무 빵 터졌다고 네.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엄마 드로자님이 어빙의 뉴욕행 이렇게 짧게 달아주셨는데 어빙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루머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같이 있다 레이커스 시리즈로 저희가 좀 뉴스로 얘기를 해보고요. 네. 동의하서연님 아니 진짜 오늘 너무 해도 보스턴 미러키 이거는 포장이 안 된다고 그냥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사실 다른 그 컨퍼런스의 지금 치열한 경기들에 비해서 사실상 좀 재미가 맥이 빠진 경기이기도 했죠. 거의 유일하게 재미없었죠. 네. 정말 이게 1라운드부터 정말 재미없었잖아요. 사실. 1라운드 뭐 거의 뭐 바르고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바르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시원치 않은 네. 그런 좀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개봉 딱 그 1차전은 재미가 있었잖아요. 1차전 재밌었죠. 뭐지? 딱 이런 맞습니다. 기대감을 확 주고 네. 김 빠지는 이런 안타까운 그렇죠. 경기가 아니었나. 그거라도 재밌어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동현아 선생님이 제 어빙 보스턴 유니폼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담한 명견 실버님 듀란트가 종아리 부상 당해서 나가고 그리고 예랩코 들어와서 똥 싸는 거 보면서 이 시리즈를 끝났구나 싶었는데 골스의 그 첫 우승 멤버들과 루니가 승리를 따냈다고 되게 뭐 어쩌면 좀 감동적이기도까지 한 굉장히 명승부가 아니었나 그렇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하나의 기적이 탄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유님이 가장 원하던 바로 그 그림인데 네. 근데 클레이 탐슨이 또 경기 직후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케빈 듀란트 제발 돌아와라. 너무 힘들다. 너가 너무 심하게 필요하다. 우리 너무 힘들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경기부터 다시 탐슨이 터졌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마지막 루니의 골리가 예. 골리래. 꼴이요? 공격 리바. 공격 리바도 정말 그렇죠. 예. 크리티컬했던 것 같고. 네. 사실 그 휴스턴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은 게 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두 번 다시 기회 오지 않습니다. 네. 작년에 그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크리스 폴이 6, 7차전 이제 부상으로 아웃되고 네, 그렇죠. 골스가 3승 2패로 지고 있다가 역전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시나리오를 다 꿈꿨을 것 같은데. 게다가 심지어 예. 커리와 탐슨이 부진 속에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전반까지. 근데 전반에 확실히 그 탐슨이 좀 슛감이 좋았던 게 커리가 부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죠. 그렇죠. 저희가 뭐 리뷰하면서 아, 이따 네네네. 또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네. 그리고 이제 듀브론 커리님 역시 기계 탐슨이 5차전에는 작동했네요. 그 고장났다는 그 여명균 칼럼에 기사가 있었죠. 그렇죠. 그 지난 방송에서 언급해 주셨는데 그 이제 여전히 안 될 것 같은 터프샷을 계속 고집하는데 아무래도 내년 FA 듀란트를 골스가 잡는다면 본인의 입지가 좁아질 걸 예상해서 나도 듀란트처럼 터프샷 잘 쏜다고 어필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든다고. 네, 저만의 시각일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 터프샷들이 또 되게 마법처럼 잘 들어갔죠. 그렇죠. 네. 그나저나 이제 하든의 드리블은 진짜 어나더 레벨인 것 같다. 그래서 맞습니다. 개인 수비는 뭐 탈급으로 꼽히는 리가들러나 탐슨, 네. 뭐 그린 하든이 드리블하면서 뭐 숄더웨이크 한두 번 앞길을 뻥 뚫린다고. 음. 그래서 대단하다. 뭐 졌지만 잘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듀란트의 컨디션이 나쁘다면 동쪽에서 올라오는 계획을 누가 막을지 답이 없다. 네, 또 이게 또 다른 유형의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골스 입장에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일단 컴파부터 잘해야죠. 잘 그쵸. 넘어가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야서예님, 뭐 이 링크라서 죄송합니다. 뭐 망치는 아닌데 야구 봤다 후들겨 팼네요. 그래서 이거 제가 봤는데 그 내용은 이래요. 그거 보셨나요? 못 봤어요. 카툰이거든요. 네. 어빙이 사냥꾼인데 이렇게 그 저격총으로 망원경을 봅니다. 조준경을. 사슴이 한 마리 있어요. 근데 이제 사슴을 이렇게 조준경을 딱 쳐다보는데 주변에 다른 사슴들이 이제 몽둥이 들고 어빙을 막 때립니다. 아, 뭐 블랙스 선수 이런 애들이요. 네. 미들턴 사슴. 이게 맞아요. 그 블리처 리포트에서 그렇게 재밌는 거 많이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너무 딱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막 두드려 맞는 그 내용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약간 풍자적이면서도 좀, 비유가 굉장히 네. 좋네요. 재밌네요. 웃음은 나는데 네. 슬펐어요 좀. 블리처 리포트가 이번 시즌에 참 그런 것들 많이 잘 올려준 것 같아요. SNS를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그런 쪽에서 뭔가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려고 하는 느낌도 있고. 네. 그 예전에 막 그 왕자의 게임 패러디에서도 막 그렇죠. 만들고 이런 것도 네.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해야 서현님, 아무 펑가이라는 말이 그 시즌 시작하기 전에 들은 것 같은데 벌써 프로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그 저희 그 인트로에도 있었죠. 펑가이가. 네, 이렇게 지금 이 플레이오프의 주인공이 될 줄은. 네. 그 오늘 현지 방송에서 그 ESPN에서 이제 그 관련된 영상이 무지하게 많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제가 그 오늘 하이라이트 보느라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이제 했었는데 그 제일 웃겼던 버전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선 하나는 그 이제 마지막에 슛을 쏘고 나서 이제 그 카웨라는 애가 포효하는 장면이 이게 클로즈업돼서 이제 포착이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아이머 펑가의 그 사운드를 깔더라고요. 같이 깔면서 이제 그 보여준 게 되게 재밌었고. 펑가이 리믹스. 네, 두 번째는 이게 제 기억에 아마 스포츠센터였던 것 같은데 각 다른 나라에서 이제 그 장면 중계 장면을 이제 포착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해설자들의 그 반응을 모아가지고 하나하나씩 보여주는데 거기에 한국도 나오더라고요. 네, 뭐 중국, 한국, 뭐 아르헨티나 별의별 이제 나라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거기 한국에 나오는 거 보고 참 한국에서도 그래도 많이 이제 NBA가 많이 올라왔구나. 그러네요. ESPN에서 이거를 스포츠센터라는 메인 그 해서 프로그램에서 잡아줄 정도면은 나름 그래도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NBA가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저희가 또 그 중심의 방송을 하고 있다. 아, 뭐 전도사 이런 느낌인가요, 저희는? 열심히 홍보도 해야죠. 깨알같이 오디오 밀어 넣으시네요. 그리고 스미스팡님, 그 이제 6차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네. 집에 가기 싫다는군요. 네, 진짜 누가 이길지 정말 감도 안 잡힙니다. 그래서 스미스팡님의 마음도 롤러코스터처럼 네. 이제 왔다 갔다 하셨죠. 네, 이날은 이제 버틀러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표하셨죠. 이때까지 좀 희망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심지어 6차전에서 시몬스가 좀 살아났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행인님의 마음도 들었다 놨다 했던 필라델피아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플리카님 골스 가자. 그래서 이제 골스의 승리에 대해서 좀 열광의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야수장이님 역시 예상대로 커테식이 돌아왔고 옆에서 탐슨이 내가 더 슬프게 해줄게를 시전한다고.
근데 휴스턴 팬들 입장에서 진짜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많이 아쉽죠. 네. 왜냐하면 또 좀 뒤에서 얘기하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 얘기도 해주셨어요. 뭐 야수장이님이나 듀브론 커리님도 얘기해주셨는데 그 카펠라와 제랄드 그린의 마지막 그 7차전에서의 아쉬움 네. 부분들이 좀 눈에 너무 띄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골스 자신감까지 회복시켜 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야수장이님 역시 예상대로 이 얘기를 했군요. 네. 제가 똑같은 댓글을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네. 이제 블루곰님 오늘 경기 보니 탐스는 잡고 듀란트 다른 팀 가는 시나리오가 명확해지는 것 같네요. 라고 경기에 대한 평을 한 줄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저희는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는 항상 현재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저희가 방금 직전에 목격했던 경기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제일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뭔가 착오를 유발할 수 있긴 하지만 차고. 저희는 탐슨이 경기가 끝나서 왜 케빈 듀란트 그렇게 심하게 차라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5차전까지 그러니까 1라운드부터 시작해서 5차전까지 정말 케빈 듀란트가 없었더라면은 골드스테이트는 정말 정말 소름 끼치는 업셋을 당하면서 정말 조기 퇴근할 수도 있었던 충분히 그럴 정도의 어떤 그 안 좋은 슈팅 감각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지금까지 골든스테이트까지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케빈 듀란트의 역할은 저희가 무조건 강조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뭐 골스한테도 약간 필요했던 상황과 경기가 아니었나 승리가 그쵸.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항상 좀 시즌 내내 얘기를 했었잖아요. 듀란트의 존재감에 대해. 근데 그 부분을 증명해낸 경기였기 때문에 한 경기 정도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플리카님 핑거 게임. 그래서 이제 야수장님 뭐 축하드립니다. 컷태용이라는 별명이 생겼더군요. 그리고 이제 제플리카님도 그 말에 이제 동조를 해주시면서 아름다운 밤이라고. 핑거 게임은 또 라우리도 생각나네요. 라우리도 오늘 핑거 게임을 했죠. 네. 그렇죠. 그 왼손이었나요? 오른쪽 이제 손가락을 엄지 손가락을 다치면서 이제 모르게 묶고 이제 인터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음 시리즈 정도 될 쯤에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름 이제 투지를 불사르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라커를 엄청 빨리 뛰어가더라고요. 이제 안 들어가도 좀 핑계가 생겼네요. 넣으면 땡큐고. 너무 늦게 다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걸 핑계로 삼으려면은 빵점 넣었을 때 다쳤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한 명견 실버님. 뭐 사람이 인간미 있게 가끔 덩크 실패도 하고 전반전 무득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 추신으로 땡스 바클리를 또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태리님, 듀란트는 위대한 선수이며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이자 결정적인 순간을 책임져줄 현 시대 최고의 슈퍼스타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골스는 그런 듀란트를 이기고 우승을 거머쥐었고 역사에 남은 시즌 최다승 팀이며 커리는 백투백 MVP, 역사상 유일의 만장일치 MVP라고. 그리고 탐스는 그와 함께 역사상 최고의 3점 듀오이며 6차전의 사나이입니다. 라고 긴 문장을 써주셨습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셨네요. 칭찬을 그렇죠. 골스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이제 요점은 어쨌든 이제 듀란트도 당연히 슈퍼스타고 하지만 그를 제외한 골스도 강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글이 아니었나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유님이 반드시 나오셔야 된다고 자유님의 이번 주 방송을 기대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스 응원 많이 해달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즌 4째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골든스테이트 관련된 뭔가 응원의 메시지가 많이 달리는 거는 이건 정말 자유인 효과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 저라기보다는 골스가 워낙 듀란트가 빠지는 어떻게 보면은 대형 악재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걸 멋있게 극복을 해서 거기서 주는 메시지 같은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극적이죠, 되게. 그렇죠. 그 약간 응원하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적 요소들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리고 생각을 유심히 해봤는데 자유인님한테는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골스를 사람들이 응원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게 사람이 이게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그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스포츠를 보는데 이기는 팀을 응원을 해야 스트레스가 좀 덜 쌓이지. 항상 이렇게 빡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얹힌 듯한 느낌을 보는 듯한 스포츠 경기들을 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건 너 얘기 아니니? 이제 같이 응원하죠. 그러면 저도 이제 뭐 필리가 떨어졌으니까 다음 이제 응원팀을 좀 찾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가 어디인가요? 저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빅맨 위주로 돌아가는 데는 덴버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글쎄요, 덴버를 별로 응원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요키치의 플레이를 제가 어차피 못 따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못할 거면 어느 팀이 더 재밌을까 하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아, 네. 네네. 사실 NBA 재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따라갈 수 없는 플레이를 하니까 재밌는 거잖아요. 아 이게 뭐가 그러니까 엔비드 건 뭔가 따라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키치는 제가 뭔가 따라할 수가 없어요. 네. 굉장한 자신감인데요. 엔비드를 따라했다면 아니 그 시선 네. 자체가 패스를 주는 네. 그 시선 자체가 저한테는 아예 뭐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지난주 방송 때 엔비드 역대 최고의 센터로 거론되고 있다 했는데 이제 오늘 행인설 따라할 수 있다. 이제 오늘 행타임 나오나요 이제? 나도 저 정도는 한다. 뭐. 아 이게 떨어지니까. 아니 근데 뭐 프로에서는 사실 보여준 게 아. 예. 역대 최고의 뭐 역대 네. 최고래 뭐 현재 최고의 센터 느낌은 아니니까. 그 사회인 농구에서 또 저희 동호인 농구에서는 엔비드 역할을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요 저 3점이 없어가지고 아. 넘어가시죠. 개소리였던 걸로. 그 야수장님 보겔 감독의 그리고 음. 키드 어시스턴트 코치라 기대가 네. 큽니다. 네. 이렇게 정말 기대가 크신 건지 저는 진심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호수님 생각이 정말 궁금했는데 지금 요 멘트 보니까 아닌가 봐. 왜냐면 지금 야수장님도 쓰시면서 그 끝에다가 이제 웃음을 네. 다루셨잖아요. 그쵸. 이 웃음이 그런 웃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의미심장한 미소로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근데 루 감독이 온 거보다는 낫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저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누가 오더라도 지금 저는 사실 감독보다 지금 어떤 그 프런트 오피스 쪽의 문제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뭐 시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스테프 사태 뭐 되게 소규모긴 했지만 네. 그걸 보신 분들 계신가요? 못 봤습니다. 이제 스테이플 센터 앞에 이제 그 소규모의 어떤 팬들이 한 20명, 30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팬말들로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하죠? 네, 아무튼 이렇게 시위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에이스팬에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보도를 하는 기자마저도 좀 웃긴 거죠. 네. 이게 뭐 몇백 명이 되는 시위도 아니고 그러니까. 20-30명 정도가 이제 그 스테이플 센터 앞에 있는 그 레이커스 레전드들의 동상들이 있는 그 앞쪽에서 연결이 해서 이제 시위를 귀엽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고 하면서 본인도 그게 웃긴지 계속 빵 터지더라고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네. 어쨌든 그거를 보도가 됐다는 것 자체가 뭔가 그 ESPN에도 이제 어떤 그런 분위기를 포착을 한 거죠. 레이커스 팬들의 어떤 그런 지금 현재 심경 이런 것들을 좀 배변을 해주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저희는 지금 프론트 오피스가 이제 그 그 메이 존슨 사장이 떠나고 나서부터는 뭔가 지금 라펠링카 체제의 어떤 GM 플러스 이제 그 지니버스 구단주의 어떤 최측근 지인들에 의해서 뭔가 거의 대부분의 디시전이 지금 뭔가 형성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메이 존슨 사장이 떠난 다음에 많은 그 레이커스 팬들과 이제 현재 어떤 언론에서 기대를 했거든요. 이때를 통해서 뭔가 지연학연을 벌이고 뭔가 정말 농구에 관련된 전문가를 이제 영입을 해서 제대로 농구적인 차원에서 그 구단을 운영을 해보자 이런 방향으로 뭔가 새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결국 남은 거는 그 라펠링카 단장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니버스의 최측근인 어떤 그 린다 램비스죠.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그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커트 램비스 전 이제 레이커스 어시스턴트 코치이자 예전에 뭐 미네소타에서 감독을 한 적도 있었고 80년대 그 쇼타임 레이커스 시절에 그 허슬러로서 굉장히 명성을 그 날렸던 그런 선수인데 뭔가 이제 그 지니버스의 최측근처럼 이제 남아 있으면서 뭔가 그 뭐라 할까요? 저희 국정원단 얘기 나왔을 때 이제 박근혜 옆에서 이제 그 최준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린다 램비스거든요. 그 이제 레이커스 구단 쪽에서. 그래서 그 미국 언론에서도 굉장히 어이가 없어하는 거죠.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뭔가 농구 관련해서 전혀 어떤 사전적인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레이커스에서 예전에 몸담았었고 어시스턴트 코치로 이제 있었던 그런 감독 그런 그 전 선수의 부인이 뭔가 그냥 오랫동안 알고 어떤 지인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어떤 레이커스 구단 전체 운영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소름 끼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그 뭐 타이런 루 감독 같은 경우도 그랬었지만 어시스턴트 코치는 보통 헤드 코치가 임명이 된 다음에 본인이 뭔가 본인의 입맛에 맞는 선수 그 인물들을 구성을 해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절차상으로 봤을 때 그게 맞는 건데 지금 레이커스는 뭔가 역으로 던져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어시스턴트 지금 제이스 키드 얘기도 나왔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성사가 되기도 했지만 타이런 루에게도 제이슨 키드를 어시스턴트 코치로 쓰고 어쨌든 간에 그 감독 그 역할을 할 때 허트 램비스가 뒤에서 많은 조언을 해줄 거야. 이런 조건을 자꾸 먼저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구단의 입김이 가득 담겨 있는 뭔가 그런 영향력이 계속 미쳐지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그 새로 올려낸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꺼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런 게 지금 레이커스 현 주소가 아닌가. 야 토론토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루 감독이 어떻게 보면 되게 스마트하게 거절한 거 아닙니까? 돌려서. 그래서 이 암담한 상황 와중에서 그나마 뭐 저희가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었고 어떤 그 레이커스의 어떤 지연 어쨌든 간에 이게 존재하는 어떤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족시켜 주면서 르브론과의 따까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이 있었는데 그나마 좋은 남아있는 옵션 중에서 좋은 옵션을 생각했었던 게 이제 그 타이런 루 감독이었는데 그렇죠. 그 감독마저도 이제 그 레이커스를 이제 리젝을 하고 심지어 레이커스에서는 이제 그 5년 계약을 이제 질렀는데 뭔가 3년으로 줄이고 그러니까 르브론의 계약과 딱 똑같이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참 저는 뭐 레이커스 팬으로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은 회의감이 드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네. 지금 스테이플 센터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위하러. 호수인님도. 플레이오프 경기 하고 있었으면 갔을 텐데 네. 플레이오프도 못 간지 이제 제가 뭐 거기 나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호세님 거기 가시면 그 2-30명 같이 찍으면서 웃고 있어요. 네. 인스타 해야죠. 그럼 해시태그하고. 네. 진짜 극혐하는 건데 없는 걸 가면 해야죠. 네. 포겔 감독은 그 LA 구단이랑 네. 뭐 어떤 연계성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네. 없나요? 전혀 없고 르브론 제임스와도 전혀 관계 없고 사실 르브론 제임스가 그 마이애미 히트에 있을 때 그 계속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그 상대를 했었던 게 이제 인디애나 페이서스였잖아요. 그렇죠. 그 폴 조지를 중심으로 그 동부 컨퍼런스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매치업이 형성됐었는데 그 당시에 감독이었죠. 그렇죠. 네. 그거 외에는 뭐 올랜도 매직에서 사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고. 네. 저희가 뭐 말 나온 김에 얘기 쭉 또 해보면 네. 그럼 키드 어시스턴트 코치 선임은 의미하는 바는 론조볼을 좀 염두에 둔 영입이라고 봐도 될까요? 현재에서는 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론조볼 염두에 두는 부분도 있지만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그 제이슨 키드가 지금은 어시스턴트 코치로 영입이 되었지만 다다음 시즌이 되면은 제이슨 키드가 헤드 코치로 그 뭐라 격상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프로세스를 뭔가 큰 그림으로 이제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제이슨 키드를 데려온 거다. 일단 이런 얘기도 묶어놓고.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제이슨 키드는 저희가 그 방송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어떤 감독으로서의 레퓨테이션 자체가 좀 구린 상황이거든요. 어떤 항상 그 구단 측과의 마찰도 여러 번 이제 발생했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리더십에 대한 좀 의구심도 있었었고 또 이제 법적 관련된 트러블도 좀 몇 번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뭔가 바로 감독직에 앉히기보다는 저희가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이렇게 격상을 시키면서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럼 보기를 뭐냐? 바지 사자. 잘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얘기하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하고 있는 짓이냐 진짜. 사실은 뭐 보겔 감독이라든지 뭐 키드가 바로 감독을 한다든지 뭐 예상을 했었지만 둘을 동시에 이렇게 데려가서 지금 아마 클블이랑 멤피스가 아직 감독을 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FA에 나와 있는 감독의 선택폭이 줄어든 게 아닌가. 어쨌든 이 두 감독도 이제 수락을 했다는 점에서 서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된 거잖아요. 이 둘의 케미가 어떻게 발전이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왠지 시즌 중에 한번 싸우지 않을까요? 활활 타오르겠네요. 벤치가 아주 그냥. 보겔 감독은 직접 농구를 뛰셨던 분인가요? 아니면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네. 안 뜨면 뭐 네가 뭘 알아 뭐 뛰어봤어. 르브론 얘기였나요? 아니야. 키드가 족도 모르는 게. 아니 근데 그 다음 댓글이 스미스팡님이 달아주셨는데 이제 내용은 어쨌든 7차전까지 갔고 이제 행인님은 계속 그 브렛 브라운 감독에 대한 경질서를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회의감이 있었죠. 회의감이 든다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 스미스팡님 생각 좀 다르다. 어쨌든 7차전까지 끌고 왔고 그래서 뭐 이게 어찌됐든 필라델피아가 토론토보다는 좀 언더독 아니었습니까? 평가 자체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시장에 사실 대체제도 없다. 그렇죠. 이게 사실 제일 문제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좀 물어보는 댓글이었어요. 그래서 토바이어스 해리스도 지금 유타 서울 나오고 있고 다음 시즌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뭐 유타에서 뭐 해리스를 영입을 한다라는 얘기 뭐 기사를 본 것 같은데 해리스가 이번에 필리를 오면서 필리에 오래 남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번 풀업을 하면서 해리스도 사실 뭐 느낀 게 있지 않을까. 다만 만약에 맥스 계약을 원하는 거라면 뭐 놓아주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뭐 어느 정도의 뭐 챙겨주더라도 조건부를 많이 걸어서 잡는 것도 사실 이만한 뭐 3, 4번을 봐줄 수 있는
좋은 자원은 뭐 쉽게 구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손발을 맞춰보는 한이 있더라도 맥스 계약은 좀 아닌 것 같다. 네. 유타가 아니라 클리퍼스 말씀하신 거죠? 해리스 오는 거. 네? 해리스 토바이아스 해리스 말씀하신 저는 거예요? 유타로 봤습니다. 유타로 간다고요? 네, 유타에서 해리스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 벌써? 네네네. 기사가 뜨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됐다고 지금? 정말 맞나요? 저도 봤어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 슈팅을 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있었어. 선수를 구하는. 경기 끝난 지 12시간도 안 그러니까요. 이게 심지어 7차전 하기 전에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제 자체는 해리스는 끝나면 움직일 거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봐도 넌 거기에는 안 올린다. 너 거기서 맥스 못 받는다. 딴 데서 만약에 맥스 계약을 던진다면 저는 놓아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필라델피아랑 해리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해리스의 본연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에 환경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선수 구성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프로비랑 안 어울리는 선수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그 인터뷰를 봤는데 목소리도 가관이더라고. 가벼워. 백헌 보는 줄 알았어요. 카와이르의 목소리 보면 진짜 막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같잖아요. 막 정말 막 굵고 막 목소리와 실력이 정비례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엔비드 목소리도 장난 아니죠. 그렇죠. 엔비드도 뭔가 되게 지금 좀 들떨어진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분은 근데 네. 이제 아프리카에서 오셨으니까 좀 그거는 이제 좀 해야죠. 감안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다음 댓글은 온스파더님이 그 델커리 입장에서 첫째와 둘째 누구 중 응원할까요? 이제 이 커리 더비가 성사가 됐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 부인이랑 동전 던져가지고 결정한다는 얘기도 있고 되게 그렇죠. 되게 뭐 즐거운 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뭐 이만한 뭐 그러니까요. 즐거움이 없죠.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스커리를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너무 심하게 이기고 있잖아 한 명은. 다른 한 명은 지금 겨우 컨퍼런스 파이널 올라와서 막 지금 겨우겨우 이름 얼리면서 막 뭐 이게 보니까 NBA 역사상 최초로 성사된 그런 형제들 간의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대결을 하더라고요. 전 사실 한 가지 더 아까운 건 미러키의 만약 파워 가설이 이번에 시즌 그러네. 사실 형제 더비로 그러네요. 컴파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텐데 맞네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파워가서로 뭐 복귀가 지금 완전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사실상 아웃이라는 얘기를 저도 그렇죠. 들었는데 파워가서. 네네. 그랬었으면 정말 재밌는 구도가 또 아니었을까. 그렇죠. 이게 또 이렇게 뭐 개기식처럼 양쪽 그러니까요. 컨퍼런스가 만날 일이 없겠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즐거운 델커리 집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양세린이 오늘 이제 포틀랜드 경기까지 보니까 정말 스포츠는 평균화된 선수의 능력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특히나 이런 단기전에서는 듀란트, 커즌스 빠지고 손가락 골절된 커리의 골스가 원정에서 휴스턴 이기고 너키치를 잃고 2라운드 맹활약하던 로드니 후드를 경기 중 잃은 포틀랜드가 이제 악명 높은 원정에서 덴버를 이겼다는 점에서 뭐 이 스포츠에 알 수 없다. 그렇죠. 재밌었다. 이런 부분들 좀 정리해 주셨고요. 양태리님이 글을 되게 잘 쓰셔가지고 항상 이게 좀 다 읽게 되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이핏을 향한 골스의 의지와 작년의 수모를 덜어내기 위한 포틀랜드의 의지 모두 엄청납니다. 라고 이제 평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블루곰님 델커리 어느 커리를 응원할지 동전 던지기로 정한다는데 아주 목에 겨워 요강에 똥 싸는 표현이 서럽게 치네요. 네. 엄청 찰진 표현을 해주셨네요. 저희 방송에 잘 어울리는 그런 댓글이 아닌가. 결국엔 부럽다. 어쨌든 그냥 재밌겠다 얘기해 주셨고요. 동해아 서해님 토론토인 세븐. 제가 몰라서 요강에 대변도 묻나요? 원래 소변용 아닌가요? 이거? 그렇죠. 그런 거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쓰신 거죠. 저도 빙자를 하신 거죠. 죄송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넘어가시죠. 뭐라고 해야 돼? 그만큼 뭐 짜릿하다 뭐 이런 느낌. 요광이 똥을 싸면은 복에 겨웠다 이거죠. 치울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동해아 서해님, 토론토인 세븐 레너드 말이 안 됩니다. 욕할 뻔했어요. 이 좀 또 절묘하게 들어갔죠. 이게 쉽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막판을 보기 위해서 잠깐 옥상을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주변에 NBA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보고 있었는데
처음에 딱 그 베이스나 점프해서 시도를 했을 때 처음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쵸. 맞아요. 연장이다 하고 네. 잠깐 찰나 핸드폰을 놨었어요. 아. 근데 핸드폰에서 막 그 소리가 갑자기 터져 나오는 거죠. 갑자기 그 아나운서야 또 소리 지르는 거 들으면서 뭐야 하고 다시 봤는데 공이 팅팅팅하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소름 끼쳤던 거죠. 네. 저도 네 사실 3쿼터부터 나와가지고 화장실 들어가서 네. 있었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한 1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 들어가는 걸 보고 그 나가서 모니터에 화면 보기라도 좀 다시 그 꺼놓고 네. 이제 제대로 제 화면 일하는 화면으로 해놓고 돌아와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생각하고 일어서는 순간 다시 앉았죠. 똥과 함께 똥을 지리고 이제 바지 작삼 다 지릴 뻔했죠. 야. 근데 그만큼 굉장히 뭐 치열하고 재밌었던 네. 이 시리즈 중에 한 경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최고였죠. 들고요. 네. 거의 뭐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 이건 뭐 네. 작년 플레이오프랑 참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작년에 사실 저희가 좀 긴장감 없는 그런 시리즈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플레이오프는 정말 팬들 입장에서 너무 즐거운 그런 플레이오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스미스팡님이 울지 마라 엔비드 그 종이 한 장 차이였다. 그래서 오열한 엔비드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이제 얌마웬마님 이번 7차전 정말로 눈과 마음에 가득 담은 경기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 눈과 마음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엔비드 올 때 행인님도 같이 울컥하셨을 것 같다. 근데 이거 진짜 네. 저도 한 10번 넘게 봤는데 올라오더라고요. 네. 울컥함이라는 게 네. 참 안타까우면서도 뭔가 네, 여러 가지 감정이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참 매정한 놈인데. 네. 네. 내 자식은 챙겨야지. 그 스미스팡님 축하드립니다. 노아 방송을 듣고 있는 토론토 팬 여러분. 토론토 팬이 있었나요? 예의상 있잖아요. 엄마 들어자님. 들어자님. 지금 세나 팬이시죠? 그렇죠. 지금 세나나 가시겠죠? 근데 이게 사실 이 스미스팡님이 굉장히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네. 담아서 첫 문장을 돌려가기 써주셨고요. 느낌인데 뭔가 이게 1타 어차피 없지만. 1타 쌍피 정도 느낌인데. 네. 소리 없는 아우성 뭐 이런 거겠죠. 그래도 이제 뭐 마음은 쓰리지만 그래도 후련한 느낌이고 음. 좀 이렇게 축하한다고 네.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뭐 여러 그 팬분들과 그 행인님도 특별히 응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네. 이번 스미스팡님도 이번 시즌에 정말 경기 많이 챙겨보셨을 텐데. 스미스팡님 진짜 고생 많으셨잖아요. 이게 하다 보니까 브랜치가 많이 생기셔가지고 경기 여러 개 보시느라 그렇죠. 되게 힘드셨는데 예전에는 상품이 하나였다만 파생 상품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네, 진짜 스미스팡님도 올 시즌 고생 많으셨고 이제는 남은 경기는 좀 편하게 그쵸. 보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엔비드의 우는 그 모습이 사실은 더 심금을 울렸던 거는 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굳이 우는데 닦지 않는 카메라에 날 찍어라 울음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카메라든 뭐든 그냥 정말 무슨 어린 아이처럼 그냥 그렇죠. 자기 숨을 이렇게 꺽꺽거려가면서 우는데 그래서 뭐 야수장님도 댓글에 엔비드의 울음 이 빡침으로 이제 몸 관리 더 잘해서 괴물로 돌아와라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고요. 이게 더 감동적이었던 이유가 사실 엔비디가 깝치는 캐릭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데 이렇게 뭔가 그 중요한 경기를 임하고 나서 뭔가 그 내면에 있는 어떤 진지한 모습을 뭔가 경기에 임하는 진지한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더 좀 팬들 입장에서는 더 짠하게 다가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뭐 강백호의 눈물의 그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그러네요. 얘기해준 분도 계셨는데 저는 약간 그 말도 좀 일리가 간 것 같아요. 그 엔비드가 그 눈물에 그냥 져서 분한 것도 있지만 스스로 어쨌든 몸 상태가 100%가 아니었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섞여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전 되게 어린 친구구나 아직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그 저번에 엔비드랑 시몬스랑 그 인터뷰하면서 막 서로 웃고 하는 거 그렇죠. 정 떨어지고 네. 뭐 SNS에서 그렇게 막 놀고 그런 것들을 보다가 놀고 이게 지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탈락하니까 분하잖아요. 그 분함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내보는 모습이 사실 역시 어리다. 울어야 될 놈은 따로 있는데 눈물이 안 나온다면 눈물이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벤? 정말 어르신들이 그 빨래에서 그 풀 먹인다고 하죠. 빨래 그 강냉이질로 풀 먹인다고 하는데 빳빳하게 어떤 풀 좀 먹여가지고 진짜 침 좀 바르고 정말 뭐 그 딱 저도 자유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저희 아들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감정 표현에 솔직하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안 돼 울고 화내고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더 오히려 기대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이제 다음 댓글은 양태리님 너무 멋진 경기였다. 네. 그래서 이제 불굴의 버틀러와 필리의 마지막까지 사투가 있었기에 이 레너드의 라스트 샷과 엄청난 활약이 더 빛나지 않았냐. 이 말도 저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그 정말 상대를 잘 만났기 때문에 레너드의 마지막 샷이 이제 드라마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대결도 너무 기대가 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너무 기대가 되고 그쵸. 진짜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레너드 입장에서도 또 새로운 유형의 쿤보가 선수이지 않습니까? 매치업이 정말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MD님 안녕하세요. 팬티 갈아입고 오느라 늦었다. 오늘 이쪽으로 토크가 굉장히 많이 흘러가네. 오줌 똥 이런 쪽으로. 이거는 어쩔 수 없죠. 팬티 유관까지. 저희 청취자분들의 이게 사실 워딩으로 하는 건데도 그러니까요. 이게 사운드 지원될 정도로 입담이 다 좋으셔요. 하이 방송이 됐네. 네. 그래서. 그래서 엄마 드로자님도 I'm a fun guy 달아주셨고요. 제가 아까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네. 영상이 계속 맴돌아가지고 꼭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있는데 그 스포츠 센터죠. 스포츠 센터에 이제 그 카와이 레나드 씨 아마 이 영상에 나오지 않을까. 편집본. 아주 멋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무표정의 에이스님도 이제 정말 레너드 얘기해 주시고 네. 이제 필리 팬분들도 수고하셨다 얘기 달아주셨고 그리고 이제 드렉슬러 미소장님이 마지막 댓글 달아주셨는데 네. 저도 라이브로 봤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주셨고요. 마지막 2부는 몇 번을 다시 돌려봤다고.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장면은 수없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봐도 그쵸. 진짜 2분보다 진짜 마지막 4초는 정말 그 화장실에서 앉아있던 4초. 네. 아니요 그 마지막 4초 네. 그 토론토 볼로 이제 넘어갔던 마지막 네. 4초 정말 되게 이게 사실은 마지막 2분과 말씀하신 4초가 정말 길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약간 시간이 멈추는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멋진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감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제가 알기로는 레너드보다 NBA에서 유일하게 손이 큰 선수가 쿤보라고 그래서 다음 경기에 기대감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쿤보 손 관련돼서 제가 그때 얼마 전에 사진 하나 올려드린 게 있었죠. 네. 저희 단체방에 올려드렸었는데 그 ESPN 그 점프 프로그램에 그 레이첼 니콜스랑 손을 맞대고 있는 장면인데 정말 장난 같습니다. 진짜 이거 정말 뽀샵이 아니라는 게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네. 쿤보 손바닥 안에 그 그렇죠. 여성분의 손이 다 들어가는.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왜 그 호주나 뭐 이런 곳에 보면 왜 동식물도 큰 거 많지 않습니까? 뭐 거미나 뭐 이런 거 열대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그 평소에 그 저희가 보는 거미와 그런 데서의 거미 뭐 이런 거를 비교해놓은 듯한 스케일이 다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손 사이즈는 좀 진짜 궁금하네요. 뭐 마리아나비치도 있을 거고, 콤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 한 주간에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고요.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댓글부터 소개드렸는데 위클리 뉴스 간단히 이슈들 짚어가고요. 댓글에서도 뭐 여러 번 언급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좀 추려서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먼저 부상 소식은 그 로드니 후드 선수가 현재 그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는 지금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로드니 후드 선수가 프로에서 굉장히 쏠쏠한 활약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소름 끼치죠. 네. 네. 누가 이렇게 후드를 집중을 호두 네. 근데 잘 어울리네요. 호두가 이렇게 집중을 받았던 기간이 있었나. 그리고 정말 포틀랜드가 이겼던 경기마다 다 보시면은 정말 그 이긴 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후드가 평균 20득점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때 저번에 그 행인님께서 말씀하신 오펜시브 웨폰 무기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때 무기예요. 저는 의심했지만 호수님께서 믿고 네. 계셨죠. 호두로 깠죠. 근데 그 사실은 이 그 골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호재일 수 있고 이제 그렇죠. 포틀랜드 입장에서 사실 지금 한 명 한 명 자원이 굉장히 소중한 상태인데 굉장히 출혈이 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후드 아시겠지만 커리어 내내 이렇게 잠부상에 시달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뭔가 항상 GTD 때문에 꼭 안 나오는 애들이잖아요. GTD 때문에 꼭 나오는 애들이 있고 안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후드는 꼭 안 나오거든요. 약골이에요. 네. 보면은 은근. 물론 이제 지금 듀란트나 커즌스의 복귀 시점 자체가 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서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제 그
양 팀 다 그 준수한 또 외곽 자원을 갖고 있는 그렇죠. 이 퍼리미터 공격 싸움이 굉장히 지금 치열할 걸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로드니 후드 선수의 복귀는 사실 저는 좀 그 시리즈에도 좀 중도라도 복귀해서 좀 풀전력으로 좀 붙어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틀랜드 팬들분께 좀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오늘 천시 빌럽스가 그 영상을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리즈 중에 컴백을 할 것이다. 저 정도의 부상이 나면. 나라면 했다 이제. 근데 호두잖아요. 호두는 까봐야 알잖아요. 천시 빌럽스가 의사 선생인가요? 네. 그래도 베테랑 선수니까. 네. 선수는 아니지만 이제 전 현역 선수였으니까. 뭐 그런 거죠. 거기- 나라면 뛰었다. 거기 용하면 후드 한번 글로 가보시면 되겠네요. 천시 빌럽스. 아니 그 듀란트나 커즌스는 뭐 좀 업데이트된 게 있나요? 일단 커즌스는 파이널에 복귀하겠다 이게 그 본인의 입장이고 본인의 의지고. 네, 본인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아 혼자만 말하고 있다. 그렇죠. 네. 의지는 뭐 높이 사야죠. 근데 음. 몸이 그렇게 안 따라주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듀란트 복귀가 생각보다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트레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카프 스트레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티어 그레이드 1이랑 비슷한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느낌이 괜찮아서 근교에 나왔는데 갑자기 점프를 하다가 탁 찢어지면은 그래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골스에서 듀란트를 그런 상황에서 내보낼까? 그렇죠. 이 완벽하게 뭔가 눈으로 확인이 되거나 객관적인 의사 소견이 괜찮다라고 나오기 전까지는 나오기 힘들지 않나. 그래서 저는 컨퍼런스 파이널은 물론이고 만약에 파이널에 올라간다면 초반에도 어렵지 않나. 한 2, 3주 정도 예, 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커즌스의 계약이 1년 계약이었나요? 단년. 그죠? 1년 이거 이제 끝나면은 그쵸. 이제 다시 FA로 풀리는 풀리는 거죠. 거죠. 네. 오히려 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렇게 부상을 당한 게 혹시나 계약 연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미칠 수 있죠. 뭐 어떤 약간 좀 딴 데서 사실 뭐 물론 임팩트를 줬지만 의구심을 조금 더 한 번 더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제 계약을 커즌스. 하기 위한 네. 아, 다음 시즌에 이제 골스에서 커즌스를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싼 값에. 이번에 그 커즌스가 골스랑 계약한 거는 커즌스 본인이 원했던 측면이 워낙 그렇죠. 컸기 때문에 그렇죠. 예, 커즌스가 아마 또 이번과 같은 비슷한 수준의 규모의 계약을 맺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의구심이 들긴 들긴 하죠. 하네요. 예, 아무래도. 근데 뭐 자유님은 사실 이제 그 골스 중에서도 커리 팬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커리의 힘으로 3핏을 읽어내길 원하시는 게 아닌가. 아, 제가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파임 한 번 정도는 타보자 이런 느낌. 듀란트 그만 먹어라. 네. 이제 파임 가야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의 네, 아이 새끼 잘 나갔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물론 하고 있지만 이제 뭐 제가 골스라는 팀을 또 좋아하게 된 이유가 골스가 뭐 원맨 쇼를 하는 그런 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유기적인 농구 그렇죠. 시스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또 좋아하게 됐던 거고 이제 듀란트가 들어오면서 좀 뭐랄까요 열심히 안 된 측면이 있죠. 공격할 때 뭐 듀란트가 워낙 잘 넣으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 휴스턴전에서 보였던 게 한 발자국이라도 더 많이 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가지고 옛날 듀란트 오기 전에 그 모습들이 살짝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또 이게 그 서부 파이널의 1차전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1차전 뭐 일단 홈에서 그 2연전을 펼치니까 거기 이제 포틀랜드에게 한 게임도 뺏기지 말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듀란트는 안 들어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렵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쉽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부상 선수들이 사실 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쉽죠. 양 팀의 그 풀전력으로 가장 재밌는 경기를 저희도 그렇죠. 즐기길 원하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좀 빨리 꼭 그나마 좀 좋은 그 정확히 회복된다는 선에서 복귀를 중간에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제 드래프트 컴바인 확정 소식이 있었죠. 최종 66인으로 확정이 됐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티켓도 이제 NBA 오피셜 사이트에서 이제 10일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 부분도 저희가 지금 뭐 파이널 때문에 약간 그 관심이 뒤처지고 있긴 한데 이제 또 주목할 만한 유망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저희가 쏠쏠하게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 골스와 그 휴스턴의 경기 관련해서 네, 뭐 이런 루머가 있는데 사실 뭐 양쪽 그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하지만 뭐 커리가 그 경기장에서 쫓겨났다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네, 뭐 양쪽에 뭐 근데 또 폴 쪽에서 성명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뭐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왈가왈부한 뭐 이슈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 폴이라면 가능하다 봅니다. 그렇죠. 정말 빡센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얼마나 빡셌으면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해도 무서운 거죠. 크리스 폴이라는 선수의 멘탈을 생각했을 때 정말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네. 이게 5차전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5차전이었나요? 네. 6차전에서 끝났으니까. 그렇죠. 5차전에서 아마 그 뭐 코트 사이드에 조그만 구역을 이렇게 뭐 배정받아가지고 슛을 던지려고 했는데 아마 폴이 그걸 어떻게 알고 나서 뭐 못 던지게 뭐 취했다라고 했고 6차전이 끝난 다음이었나요? 네. 골스랑 디그린이랑 이렇게 어깨를 부딪히면서 이기고 나서 어깨를 부딪히면서 뭐 다음부터는 뭐 나를 쫓아내지 마 뭐 이런 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죠. 이제 네. 또 폴 입장에서도 또 성명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뭐 사실이 아니고 이제 그렇죠. 근데 뭐 거기서 누가 뭐 나 미안해 너무 졸렬했어. 뭐. 나 미안. 근데 이겼네. 너 잘한다 야. 이러겠어요 누가. 그 이제 뭐 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의견 교환이 많이 일어나는 좀 하나의 좀 이슈가 아니었나. 그렇죠. 뭐 한 주간의 생각이 들고. 사실 애초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막 글쎄요. 개인적인 그 정상적인 상식 선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들인데 이게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겐세인 거잖아요. 일종의 겐세인 그쵸, 건데 예. 사실 이건 정도면 사실 굉장히 양반이에요. 제가 지금 이걸 보고 딱 생각났던 에피소드가 어떤 거였냐면은 그 이제 80년대죠. 네. 레이커스랑 이제 그 보스턴 셀틱스가 그 양쪽 컨퍼런스를 양분을 해서 지배를 하던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 라이벌리가 너무 극으로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선수들이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구단 차원에서 그 상대 팀들의 선수들을 어떻게 괴롭힐지 멘탈적인 부분으로 괴롭히기 위한 어떤 방법을 굉장히 많이 강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그 바이런 스캇 전 이제 레이커스 감독이 했던 얘기가 좀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보스턴 가든이었죠. 보스턴 가든으로 이제 원정 경기를 뛰려고 레이커스 선수들이 가면은 기본적으로 우선 샤워실에 뜨거운 물이 안 나온대요.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본인들이 묵고 있는 숙소에서 막 3시에 막 이상한 소름 끼치는 막 잡음이 일어나고 막 싸우고 막 누가 때려 부수고 막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잠을 거의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또 카림 압돌 자바도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정말 상대방을 이기고 싶어서 어떻게든 좀 멘탈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흠집을 내서 어떻게든 좀 본인이 어드밴티지를 가져오고 싶어서 하는 어떤 그런 멘탈 게임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이게 사실 뭐 80년대라고 하면 거의 지금부터 30년 전인데 그렇죠. 역시 역사는 기네요. 네. 반복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홈팀에서는 에어컨이 나오는데 어웨이 팀에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양상을 보시면은 그 하프타임 때 이제 그 작전들이 이제 작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레이커스 선수들 탈진했어요. 셔츠 다 벗고 막 제임스 워디 얼굴이 지금 떠오르는데 제임스 워디 막 거품 물고 이렇게 눈 흰자만 보이는 눈으로 공격 이렇게 현장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감독이 이제 패트라일리 감독이었죠 당시. 말하는 게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뭔가 항상 겐세이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최근 NBA에서는 이제 많이 투명해진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SNS가 활성화가 되면서 뭔가 그렇죠. 그런 치졸한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치졸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런 그 겐세이들이 많이 없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해외 축구에서도 리버풀이랑 바르셀로나 전에 리버풀 팬들이 이제 그 메시가 묵는 숙소 앞에서 불꽃놀이를 했다는 뭐 그런 거에 그렇죠. 일환이겠죠. 네. 네. 그리고 올라갔죠. 저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샤워 부스에 샤워 그 물 나오는 이제 그 호수가 5개가 있는데 2개밖에 안 나오는데 이제 하나는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 하나는 찬물만 나온다. 그럼 대충 그림이 나오시죠. 줄서기 할 거 아니에요. 베테랑부터 해서 짬순으로 해서 나 뜨거운 물 샤워 좀 할게. 너 찬물로 해. 몇 명은 못 씻고 이런 거 그냥. 막내가 물 끓여야겠네. 네. 아니 뭐 이제 호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정말 이 정상급 선수들이 붙는 그 최고의 무대이기 때문에 그 종이 한 장 차이로 그 작은 멘탈의 흔들림으로도 그렇죠. 승패를 좌우하는 네. 그 투쟁심의 어떤 뭐 이런 에피소드가 생긴 게 아닌가. 그
뭐 제가 댓글에서 봤나 어디서 보니까 그 커리가 그 다음 날 무득점 전반 보냈잖아요. 네. 그 무득점이 연습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날 연습을 못해서. 정말 구라가 심하네. 정말 정신승리 많이 하시네. 근데 그만큼 이제 후반에 좋은 모습 보여줬다. 물론 극적이었죠. 네. 그만큼. 네, 네. 그런 이제 그 농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와이 레너드 선수의 7차전은 최초의 버저비터라고 하네요. 7차전 버저비터. 네, 7차전 그렇죠. NBA 역사상에 이제 그 최종 엘리미네이션 게임에서의 버저비터가 2번 있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그 1989년도 마이클 조던이 그 클리블랜드를 침공시켰었던 그 저희들이 그 다 익히 잘 봐서 잘 알고 있는 그 위닝 버저비터가 이제 그 베스트 오브 5에서 한번 나왔었고 베스트 오브 7 체제에서 나왔던 게임 위닝 버저비터는 이번이 역대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겠네요, 저희가. 그렇죠. 네. 그만큼 명장면이었던 그렇죠. 7차전의 레너드의 버저비터였고요. 그러니까 카와이가 여기 토론토에서 쓰는 그런 역사들이 점점 더 희귀해지고 그렇죠. 실효성이 높아지네요. 네. 네. 어차피 다음 시즌 안 있을 거니까. 그렇죠. 모르지 않나요? 모르죠. 그 댓글에서 양태리님이셨나요? 그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토론토 시장이랑 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세상 일을 어떻게 모르는 거잖아요. 카와이가 토론토에 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예전에 댈러스 선수들이 이제 댈러스가 아니죠. 클리퍼스에서 이제 그 디안드레 조던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막 감금시키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토론토에서 이제 그런 거 하면 되죠. 심지어 국가도 다른 국가잖아요. 맞아. 뭐 출국을 뭐 금지시키다든지 뭐. 여권 뺏고 이제 네. 눈 온다고 공항 다 폐쇄하고.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못 가게 하려고. 네. 근데 뭐 카와이도 뭐 만약에 정말 이제 이프로 뭐 우승을 하게 되면 마음이 조금 뭐 흔들리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뭐 기존에 없더라도 생각이 아예. 근데 토론토 개 춥던데. 그렇죠. 제가 정말 태어나서 존나 춥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바로 토론토입니다. 근데 사실 뭐 카와이 선수랑 추위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어요. 뭐 시즌 내내 사실 뭐 카와이 레너드는 뭐 LA 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그 클리퍼스라는 게 좀 소름 끼치긴 한데 네. 어쨌든간에 카와이는 거기 출신이기도 하고 뭔가 카와이가 제일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LA라는 거는 정말 그 여전히 네. 좀 유효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자기가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웃는 걸 태어나서 처음 봤잖아요 오늘.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뭐 저희가 그 사람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 사람은 혀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포효하는데 공룡 같았습니다. 랩터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 위클리 뉴스 간단히 소개드렸고요. 네. 이제 이제 다음은 저희가 마지막 그 경기들 그렇죠. 리뷰를 해보면서 그렇죠. 네. 좀 이제 2라운드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순서를 저희가 어떻게 해볼까요? 처음에 이제 서부부터 좀 해볼까요? 왜냐하면 그 오늘이었죠? 오늘이었나요? 그쵸. 네, 네. 오늘이죠. 오늘 두 경기부터 해서 좀 마지막 경기들을 좀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먼저 빡친 그 맥컬럼의 포틀랜드와 덴버 경기부터 저희가 네. 좀 얘기를 해보시죠. 네. 정말 재밌는 시리즈였죠. 네. 이 경기도.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전반전에 좀 릴라드가 부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포틀랜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조금이 아니라 정말 소름 끼치게 부진했죠. 그렇죠. 네. 정말 이걸 아침에 4시 반부터 이제 보셨어요? 네 4시 반에 공식적으로 시작이었으니까 4시 한 40분쯤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전반전에 릴라드는 아예 그냥 뭔가 정말 골을 넣는 방법을 잃어버린 까먹은 것 같은 그 정도 급으로 이제 많이 휴지부진하기도 했었지만 물론 덴버가 그만큼 이제 대처를 잘하기도 했었죠. 수비에서 뭐 더블 팀도 많이 맞아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하면서 덴버가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한 모습을 네. 보였던 것 같고 릴라드가 막히자 이제 맥컬럼이 그렇죠. 그 빈자리를 정확히 네. 채워줬습니다. 오늘 릴라드는 정말 정말 소름 받기에는 다른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소름 끼치는 대활약을 한 것 같고 뭔가 아직까지는 올스타 선정한 어떤 기록이 없는 선수인데 그렇죠. 이번 빅 경기를 통해서 다음 시즌 한번 올스타전에 도전할 만한 뭔가 좀 다른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성장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번 시즌인가요? 가야님이 맥컬럼 기대를 많이 하다가 네. 성장을 못 해가지고 네.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번 여기 시즌 다시 터지네요. 얘기했죠. 네. 사실 가야님의 마지막 방송에 그런 멘트를 하셨어요.
프로필 사진에 유일하게 웃지 않는 선수가 맥칼럼. 그렇죠. 정말 화가 많이 나 있다. 그래서 한 번은 터질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 7차전에서 그것도 심지어 원정이었잖아요. 그렇죠. 원정에서 이거를 따왔다는 게 정말 소름 끼치죠. 경기 초반에는 덴버가 좀 포틀랜드한테 리드하면서 앞서 나가는 완전 앞서 경기였는데 나갔었죠. 초반에. 그거를 따라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 정말 맥컬럼의 그 스크린 찍기 저도 그거를 계속 하는데 네. 계속 찢겨지더라고요. 그렇죠. 와. 스크린 찍기도 있었고 픽앤롤을 정말 잘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직후에 그 1011랍스가 그 얘기를 했어요. 1011랍스였는지 케니 스미스였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지난 10년 동안 봐온 플레이오프 농구에서 가장 픽앤롤을 잘 활용하는 선수가 오늘의 맥컬럼이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적극적으로 스크린을 잘 활용해서 이제 그 경기에 임했던 거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실 이번 그 플레이오프에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어쨌든 간에 미드레인지 점프샷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맥컬럼은 시리즈 내내 1라운드 때부터도 그랬었고 오늘 경기는 정말 토탈 패키지가 아니었나. 그렇죠. 정말 모든 구역에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현대농구에서 좀 보기 힘든 그런 스타일을 통해서 원정 7차전에서 이런 소름 끼치는 대활약을 하면서 심지어 마지막 막판에 이제 그 클러치 샷들도 보시면은 다 뭔가 터프한 페이드웨이 그 미드레인지 점프샷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이점 그 점프샷의 어떤 좀 중요도나 어떤 의미 자체가 좀 부각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카와이 레너드의 어떤 버저비터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저는 정말 맥컬럼 선수의 그 모든 샷들이 굉장히 담백한 느낌을 받았고 기본기가 정말 탄탄한 느낌의 선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그 말씀하신 저도 그 스크린 그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 스위칭되는 순간에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 무브들이 너무 되게 아름답다의 표현을 쓸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시즌 중에 맥컬럼이 이제 막판 클러치 상황에서 그런 모습들을 간혹씩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이 경기에서는 그 모든 것들 다 모아가지고 맞아요. 하이라이트처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뭐 점프면 점퍼, 뭐 드라이브면 드라이브인, 뭐 이렇게 티어드롭이라고 하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시스트까지 뭐 완벽했던 3점 슛도 마찬가지로 장착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 와중에 저희가 또 평소에 그 맥컬럼 통해서 볼 수 없었던 정말 소름 끼치는 블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현지에서는 정말 이걸 다시 르브론의 그 이거 달라에 대한 플락을 다시 연상시키면서 그리고 심지어 맥컬럼 본인도 그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르브론에게 뭔가 그 영광을 바친다 이런 느낌으로 헌정 블락. 르브론 헌정 블락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머레이 선수였죠. 체이스 그렇죠. 블락. 사실 그 블락 이후로 분위기가 상당히 반전. 그렇죠.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었죠. 그 경기 중에 한 4분 정도 남겨놓고 이제 나왔던 블락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맞은편에서 릴라드가 블락을 당했었거든요. 요키치가 이제 그 릴라드 블락을 하고 트랜지션 상황에서 뭔가 덴버가 이 기세를 확 몰아서 뭔가 그 기세를 확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시원하게 체이스 다운 블락을 하면서 그렇죠.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이 경기는 맥컬럼 선수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어이구. 그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보여줬고 그리고 이 포틀랜드 입장에서 추격해야 되는 입장을 계속 매 쿼터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 맥컬럼 선수가 3점 시도 개수가 3개 그쵸. 정도밖에 안 됐던 네. 대신 확률 높은 게임을 시전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따라가지 않았나. 그리고 덴버 선수들이 조금 그 전반전에 좀 방심한 것도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 이 쿼터 초반 들어가는 순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여유롭게 좀 리드를 가져가면서 경기를 뭔가 페이스 자체를 만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거기서 좀 이 쿼터 초반에 멍청하게 좀 팀 파워를 일찍 들어가게 되면서 수많은 그 포틀랜드의 어떤 자유투를 유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포틀랜드가 슛 감각이 안 좋은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자유투를 침착하게 선수들의 성공을 시키면서 어쨌든 간에 꾸역꾸역 조금씩 따라오는 그런 영상이 좀 계속 전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덴버 입장에서는 저는 밀셉 선수가 저 이번 시즌 너무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시리즈에서 굉장히 잘해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자말 머리랑 더불어서 정말 똥을 제대로 썼죠. 네. 자말 머리는 진짜 정말 6차전까지 너무 잘해줬었는데 이 중요한 경기에 맞아요. 이렇게 못했다는 게 참 되게 아쉬운 것 같고 사실 릴라드도 거의 그 머리급으로 야투가 안 들어가긴 했죠. 제 기억에 릴라드가 17개를 시도해서 3개인가밖에 안 들어갔고 그 머리가 18개 시도해서 4개인가밖에 안 들었거든요. 거의 양쪽에서 그냥 똥을 그냥 주고받은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간에 그 릴라드는 뭔가 그 다른 부분에서 그래도 좀 기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리바운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었고 오늘도 10개 이상의 리바운드 잡았었죠. 더 많이 그리고 뛰었죠. 본인에게 오는 그 더블 팀을 뭔가 어떻게든 파헤쳐
채워서 내기 위해서 동료들을 잘 살려주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자말머리는 참 여러모로 좀 굉장히 아쉬웠던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말머리가 그 기본적으로 2대1을 하는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요키치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플로터라던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넣는 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냉정하게 보면은 이 선수가 드리블이 좋거나 뭐 빅맨을 잘 활용하는 그런 유의 선수가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이제 3년 차인가요? 2년 차인가 그렇죠. 정도밖에 안 되게 안 돼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정말 잘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투맨 게임은 확실하게 보여줬죠 맥칼럼.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라고. 그렇죠. 네.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공격이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경기를 전개해야 되는지를 맥컬럼이 정말 교과서 같은 느낌으로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마이크 조던이나 코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2대2 플레이하는 거 보면은 스크린을 활용을 해서 이제 본인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보면은 네. 그것도 그렇고 요즘에 그 3점이 정말 중요해지는 경기 양상에서 그렇죠. 이번이 사실 3점 성공률이 양 팀 다 2할이 안 넘거든요. 15%, 정말 최악이었어요. 15% 네, 10%인데 오히려 덴버는 지금 제일 많이 던진 선수가 요키치로 알고 있고요. 그만큼 3점을 제외한 나머지 그 무기들을 가지고 싸웠을 때 정말 그 포틀랜드에서 정말 잘 쏘아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셨던 그 롱투의 중요성이 그 풀업을 들어오면 점점 그 페인트 존 안에 수비가 정말 빽빽하고 서로 수비를 빡세게 하기 때문에 그 약간의 그 공간이 났을 때 어떻게 2점 득점을 어떻게든 차근차근 해나가는지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 풀업 들어와서 30득점 이상의 필드골이 50% 넘는 그 기록을 한 횟수를 제일 많이 한 게 지금 맥컬럼이 총 3회고요. 릴라드가 2회고 나머지 2회는 루윌. 우선 그 중에서 상위의 2명이 지금 한 팀에 포진되어 있다라는 걸 보면 서로 어떻게든 멱살을 잡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다른 사실 무기들이 많이 빠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칸트 선수도 보면은 사실 이번에 그 라마단 기간이랑 겹쳐서 그렇죠. 새벽 3시 반인가요? 4시에 일어나서 뭔가를 먹고 그 해가 진 다음인 뭐 전반 이후인가요? 하여튼 뭔가 이렇게 섭취를 해서 그제서야 뭔가를 영양 섭취를 한다라고 들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체력 관리도 제대로 안 될 거고 심지어 부상까지 갖고 있어서 그렇죠. 앞으로의 그 경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라마단은 지금 그 뭐 NBA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사실 그 아약스의 지에으 선수인가요? 아마 그 선수도 라마단의 그 기간이라 제대로 체력 관리를 하지 못해서 토트넘한테 졌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뭐 선수들 운영이라든지 건강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뭐 갖고 있는 카드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후드도 뭐 날아간 마당에. 그 저희가 아까, 네. 말씀하십시오. 우선 저희가 이 경기를 말하기 앞서서 3년 슛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정말 작년에 휴스턴이 그 골든스테이트에게 패배했던 양상이랑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뭔가 자멸한 느낌이에요. 화면 슛이 안 들어갔을 때 뭔가 다른 방법을 이제 통해서 득점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내고 뭔가 만들어내는 느낌이었는데 덴버는 그 7차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늘 경기였죠. 7차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지막 17개 선수 놓쳤습니다. 그거는 정말 작년 휴스턴 같은 느낌이잖아요. 작년 휴스턴에 27개였나요? 막판에. 그렇죠. 그 수많은 선수들 말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개수이긴 한데 덴버도 사실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이번 경기 전체적인 야투 성공률 자체 37%밖에 안 됐었고 마지막 3점 슛 17개. 이거 말이 쉬운 거지. 정말 상상을 해보세요. 이 경기를 보았던 분들이 어떤 느낌 보면은 그 경기에서 정말 들어간 3점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안 들어갔거든요. 뭐 포틀랜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하지만 포틀랜드는 어쨌든 3점이 안 들어갔을 때 맥컬럼이라는 선수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득점을 창출했던 거고 덴버는 이 부분에서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쿼터에 모르겠어요. 그 요키치라는 선수가 만들어가는 플레이메이킹이 어쨌든 간에 그 뭐 탁월하고 이 팀의 어떤 중심적인 전술이기는 하지만 막판에 뭔가 선수들의 어떤 그 오프볼 무브먼트가 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 본인이 어쨌든 간에 계속 연속적으로 억지로 슛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억지가 좀 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해요. 네. 워낙 경기가 안 풀리니까 그렇죠. 막판에 가서는 네. 선수들이 더 이상 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물론 포틀랜드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 스파다 슈터들을 잘 이제 그 데인마크를 하면서 잘 따라간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샤클라가 계속 없어지는 그러니까 샤클라가 점점 줄어들고 뭔가 결국은 칸터를 상대로 이제 오키치가 이제 몸을 밀고 들어가서 굉장히 터프한 뭐 미드레인지 점프샷을 이제 뭐 페이드웨이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저희가 동시에 칸터의 수비를 얘기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테리 사치 감독이 경기 끝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날 경기에서 초반에 요키치가
그 첫 3점 슛을 2개를 성공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타임아웃 그 불렀을 때 얘기를 했대요. 야 씨발 빨리 제대로 막해라. 똑바로 막하라고. 했더니 칸터가 이제 그것도 정신을 부탁 차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제 대인방을 했는데 어쨌든간에 그 부분이 좀 통해서 4쿼터에 그 요키치의 어떤 야투 부진이 좀 이어졌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막판에 그 정말 뼈아픈 자유투 미스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안타깝더라고 보면서. 네. 카와이도 하나 놓쳤는데. 카와이는 마지막에 2개 놓치지 않았나요? 네. 2개는. 칸터 사실 뭐 수비가 강하지 않았던 선수로 계속해서 기억을 하는데 그쵸. 그 팔도 사실 뭐 긴 편이 아니고요. 그래도 자기가 노력을 하면 수비가 이렇게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에 되게 다음 시즌에도 칸터를 좀 지켜보게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매치업상적인 좀 잘 맞는 매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대1 기준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그 칸터의 수비에서 가장 큰 구멍은 발이 느린 거잖아요. 그쵸. 발이 느린 건데 요키치도 사실 발이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느리죠. 똑같이 느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1대1로 버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조성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양 팀 다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또 치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포틀랜드는 아쉬움이 안 남죠. 원정에서 7차전 승리를 했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뭐 포틀랜드 입장에서 덴버만 남죠. 네. 이날 경기에서 포틀랜드는 이제 무려 17점 차의 어떤 그 데피시트를 극복을 하고 이제 승리를 한 거였거든요. 이 17점이라는 득점 차가 NBA 역사상 20년 만에 나오는 그런 대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득점을 이제 그 뒤집고 다시 이제 승리를 했는데 그게 심지어 원정이었기 때문에 더 소름 끼치는 그런 경기였죠. 덴버의 시즌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시즌 2위로 끝을 내면 그렇죠. 대진도 참 잘 호수님, 짜여졌다. 호수님이 그 나오기 힘들다는 프롭 업셋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가능성도 많이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덴버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요키치, 자말머리 이런 선수들이 첫 플레이오프라는 거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는 이제 한 2-3번 정도 플레이오프 더 나오면은 좀 더 완숙한 플레이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좀 기대도 하게 되고 여기서 뭐랄까 맥컬럼한테 이렇게 좀 당한 건 좀 뼈아프긴 하지만 덴버 입장에서는 그 경험이 좀 있는 선수들을 그렇죠. 좀 많이 그 영입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이나 뭐 내후년 플레이오프로 대비해서 사실 오늘 진짜 밀셉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유일한 경험자이기도 그거였죠. 하고 그 부분을 사실 밀셉이 굉장히 잘 메꿔줬는데 그만큼 오늘의 부진이 참 뼈아프죠. 그게 정말 컸던 노장인데 것 같아요. 경험을 좀 많이 살리지 못하는.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요키치 선수와 머레이 선수 이 두 선수의 어떤 가능성을 좀 확인한 그렇죠.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기 그 마이클 포터 주니어 선수 기다리고 있잖아요. 몸 잘 만들어서 하면 내년도에 또 젊고 이 파워풀한 농구를 할 수 있는 덴버의 미래는 좀 밝지 않나. 그리고 사실 덴버는 시즌 막판에도 굉장히 자기네들 선수 중에서 원석 같은 애들 많이 그러니까 끌어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경험치 면에서는 뭐 다양한 젊은 선수들이 가져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서부의 또 다른 그 경기 골스와 휴스턴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좀 대단한 경기였죠. 뭐 레전드 경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도박사들이 그 휴스턴의 승리 가능성을 더 높게 쳤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게 진짜 빡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어. 진짜 빡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듀란트한테 이렇게 의존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 존재감이 확 느껴지기도 하고. 사실 뭐 경기 보셨으면 뭐 같은 생각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연 경기를 도박사들만 봤을까요? 그리고 플레이오프 기간에는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그게 사라졌을 때 이걸 진짜 이길 수 있을까? 악몽 같은 그 역전패가 계속 나타나는 건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 경기 자체 뭐 커리 얘기도 물론 많이 나오지만 그 나머지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잘했던 그렇죠. 거죠. 네, 케본 룬이라든가 리빙스턴이라든가 이거달라 심지어 대박이었죠. 5개 넣었잖아요. 6개 넣었을 거예요. 사실 경기를 보면은 그 수비 전술적으로 이과달라의 3점을 포기한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냅두는 버렸는데 그걸 다 메이드해서 거기서 굉장히 갭을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것 같고. 리빙스턴이 정말 부진하고 있었고 이제 부상도 있고 예전 같은 그 확실한 2점을 메이킹하는 이제 그런 그 예전의 모습도 아니고 뭐 여러모로 참 암담한 그런 경기였는데 이제 전반전만 놓고 보자면은 탐슨이 정말 잘해준 것 같아요. 탐슨이 안 들어갈 뻔한 것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점수차가 벌어질만도 한데 안 벌어졌다는 그게 그 커리의 어떤 부활을
향한 어떤 전조가 아니었나. 경기 끝나고 커리 인터뷰를 보시면은 그 커리가 이제 전반전에 0득점을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하프타임에 들어가는 순간에 양 팀의 스코어가 동점이었어요. 그걸 보고 서울이가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만 터지면 끝난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이제 3쿼터에 10점을 조진 거고 4쿼터 23점을 조지면서 이제 후반전에만 33점을 넣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파울 트러블이 너무 일찍 걸렸고. 그렇죠. 그래서 리듬이 깨진 것 같아요 거기서. 그렇죠. 네. 뭐 플러터라든가 레이업 네. 이런 게 이제 안 들어가고 몇 개씩 이제 시도를 했었죠. 네. 그러다 이제 그 자유투를 이제 쏘면서 약간 감이 좀 잡혔던 것 같아요. 커리가 후반에는. 그리고 이제 궁극의 4쿼터 25점이었나요? 그렇죠. 거의 23점. 23점 정도를 몰아넣으면서 드라마를 썼죠. 그렇죠. 특히 그 PJ 터커 앞에서 춤추듯이 그렇죠. 쏜 거는 저 몇 년 전에 그 모습을 재기발랄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어쨌든 간에 골든스테이트는 이제 그 원정에서 또 마찬가지죠. 덴버, 그러니까 포틀랜드랑 마찬가지로 원정에서 4쿼터에 압승을 가져가면서 이제 그 승리를 했었고 이제 4쿼터에 골든스테이트가 36점을 기록을 했는데 휴스턴 26점. 그리고 그 스테픈 커리가 혼자 마지막 5분 동안 이제 16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그렇죠. 휴스턴 팀 전체가 16득점이었어요. 그러니까 1대5로 이제 스코어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매치업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휴스턴 팬들 입장에서는 더 아쉽겠죠. 뭐 저희가 유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휴스턴은 지난 5년 동안 4차례 지금 골든스테이트랑 그 플레이오프에서 매치업이 됐는데 지금 다 탈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현재에서는 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과연 이 데릴 모리 중심의 3점 그 시스템 자체 3점 시스템 플러스 그 제임스 하든을 중심으로 하는 아이소 농구가 골든스테이트를 이기는데 정말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케빈 듀란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홈코트 어드밴티지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홈코트 어드밴티지라면 이제 6차전이 홈에서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골든스테이트가 패배를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와중에 뭐 하든이랑 크리스폴이 어쨌든 간에 어그레시브하게 그래도 나름 경기 임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 경기였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이 근본 자체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자연이 굉장히 흐뭇하게 웃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6차전 굉장히 좋아하고 있네. 자유님이 좋아하실 만한 요인이 다 있죠. 모든 요소가 다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쉽게 이기는 건 또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0에서 33으로 넘어가는.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심지어 크리스폴이 또 잘했어. 그렇죠. 누구 하나 빠지지 않은 경기에서 우리 팀에는 또 다 빠져 있고. 이 6차전이 아마 그 커 감독 체제 하에서 가장 약체라고 평가가 됐었다라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벤치 뎁스도 너무나 낮아졌고. 그 전에 갖고 있던 뭐 듀란트라든지 아니면 커즌스가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제 탐슨이랑 커리가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6차전을 맞이한 거인 것만큼 사실 전반에는 탐슨이 꾸역꾸역 정말 버텨준 것 같고요. 정말 그 후반에는 그 어쩔 수 없이 그 손가락이 아파하는 모션을 한 4번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커리가 손가락이 계속 아파하는 그렇죠. 거를 몇 번이고 보여줬던 것 같은데 저는 휴스턴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거는 커리를 더블 트윈 마크를 하고 난 다음에 수비를 전혀 대응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커리 다음에 디글린한테 대부분 공이 갔는데 디글린이 패스 풀어주는 거를 또 곧곧 잘 얻어먹고 해서 정말 계속해서 잘 끌고 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커리한테 더블팀이 들어간 건 커리가 손가락이 아프니까 그렇죠. 드리블을 강요한 거예요. 그 그렇죠. 상황을. 근데 네. 커리가 그 상황을 후반전에 정말 기가 막히게 디글린을 다 찾아내요. 네. 정말. 그리고 막판에 그 자유투를 거의 한 6개인가 8개를 연속으로 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실수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커리가 성공률이 거의 90몇 %가 그렇죠. 되는 선수인데 어쨌든 그 파울로 시간 작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일단 커리는 못 잡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선수 뭐 이가달라는 한 30% 되거든요. 자유투. 그럼 이가달라가 공을 잡게 하거나 뭔가 다른 방법을 강요했었는데 커리가 계속 공을 잡고 자유투 계속 쏘고 그만큼 커리가 이제 볼 없이 잘 움직였다는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커리가 막판에는 그렇죠. 이제 그 뭐 덴버도 그렇지만 그 마지막 그 공을 잡는 선수에 대한 무브가 정말 잘 훈련이 돼 있었다는 그렇죠. 느낌. 전 사실 그 두 경기 뭐 오늘 필리 토론토 경기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이 진짜 MVP를 탔다라는 사람들의 그거는 함부로 뭔가를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럼 제임스 하든도 탔는데? 그러게요. 다른 MVP인가요? 그럼 만장일치 MVP로 가시죠. 만장일치 MVP와 파엠. 방금 하든의 커리어를 끝내신 것 같은데. MVP는 한 명밖에 없다. 이런 느낌으로. 파엠이랑 만장일치 MVP, 시즌 웨스트브룩도 MVP. 탔는데.
뭘요? 웨스트브룩도 MVP. 타임 아니잖아요. 만장일치 MVP도 아니고. 커리도 타임은 타임 없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만장일치 MVP잖아. 아 그쵸. 아, 정규 시즌 만장일치. 정규 시즌. 예. 그쵸. 아 겨우 피해나가네. 아니, 무슨 하이에나들도 아니고 상생 아닙니까 상생?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 하나 죽어야 이게 게임이 덥석 끝나는 물어야 게 나오면 아니잖아요. 독사처럼 뱉어야 돼 이렇게. 겨우 피했어. 오늘 많이 들었네 근데. 저 때문에 원래 사지하고 끝냈어야 되는 건데. 거의 틀어보는데 대가리 걸고 있어. 겨우 뺐네. 아찔했네요. 근데 4쿼터 들어갈 때만 해도 사실 휴스턴이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네. 그 크리스 폴이 갑자기 부활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 굉장히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좋았죠. 올라 있는 상태였고 음. 저는 그 아쉬운 장면들이 뭐 여기 댓글에도 있었지만 좀 제라드 그린 선수의 어이없는 턴오버 몇 개와 이제 그 선수들이 약간 집중력을 잃은 모습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수비에서 사실 휴스턴이 그 시리즈를 통틀어서 계속 그 스위칭을 적극적으로 하는 수비 형태를 펼쳤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커리가 살아나면서 우왕좌왕하게 되는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승패를 가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그 디그린 선수가 사실 카펠라를 정말 잘 영리하게 수비하면서 억제를 잘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디그린이 몸 상태를 회복한 게 지금 그 플레이오프 평균이 트리플 더블이거든요. 지금 디그린이 그 정도로 회복이 됐다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과달라도 뭐 이 경기는 잘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많이 에너지가 이제 예전 같진 않고 그쵸. PJ 터커만한 어떤 포스는 없고 이제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만 빛을 발하는 그 정도라서 디그린이 회복을 하는 게 진짜 크죠. 그래서 뭐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휴스턴은 오프 시즌에 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스템 자체에 대한 뭔가 근본의 문제인가 아닌가를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데 또 그러기에는 사실 이번 시리즈 6차전이 전부 다 접전이었어요. 모든 경기가 이제 그 6점 차 이내로 이제 그 결정이 났던 경기들이 다 이제 그 6경기가 다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휴스턴은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지난 5년 동안에 그 이제 그 엘리미네이션 게임이죠. 그러니까 이 경기를 지면은 집에 가야 되는 상황에서 빵승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5번 연속으로 다 지금 내리진 상황이고 덴토니 감독 체제에서도 지금 3번 연속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왔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망연자실한 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 네. 덴토니 감독이 좀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 그 피닉스 시절에도 포포비치한테 계속 당해가지고 그렇죠. 계속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휴스턴에 와서 LA 레이커스 시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제 휴스턴에 와서도 이제 골스한테 계속 그렇게 악연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인터뷰하는데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번 패배 자체가 패배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휴스턴 입장에서는. 그 감독이 그 얘기 했었잖아요. 경기 끝나고 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패배가 아니고 우리에게 흉터가 남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스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스카가 남은 그런 경기였다. 그만큼 이제 네? 뭐래요? 알파치노 스카페이스. 흉터가 갑자기 생각나. 가지가지하네. 근데 흉이 많지 않으신가요? 근데 그만큼 이제 6차전에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10년에도 없고 맞아요. 저의 기회였던 정말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던 상황이었는데 이 경기를 졌다는 게 정말 치명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뭐 워리프지만 6차전을 휴스턴이 가져갔다면 7차전 분위기는 훨씬 휴스턴 쪽에 더 기울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하든이 이번에 그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서 있는 경우가 진짜 많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잖아요. 눈에 띄더라고요. 아예 사실은. 플레이 자체에 가담을 안 하는 그쵸. 본인이 볼이 없을 경우에 그리고 뭔가 그 눈에 그 빨간색이 점점점 엄써질수록 네. 야투가 좀 떨어지는 앞받침이 가라앉으면서 느낌적인 느낌이 지울 수 없더라고요. 네.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에릭 고든 선수와 PJ 터커 선수는 경기가 진행될수록 몸이 벌크업되는 그래서 뭐 저희가 정말 이제 진짜 레전드 경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은 그렇죠. 그런 서부에서의 이제 두 팀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 그 포틀랜드와 골스 이 커리 더비가 성사가 됐는데 그렇죠. 뭐 경기 자체는 좀 짧게 전망을 해보자면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일단 그 올 시즌에 2승 2패 동률을 그렇죠. 이루고 있는데 그 이제 스탯을 좀 찾아보니까 너키츠가 다 있었던 시리즈더라고요. 이제 칸터를 놓고 다시 붙는 건데 이제 저희는 듀란트가 없죠. 그렇죠.
듀란트의 그 복귀 여부 제가 그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암울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있거든요. 보고 있다. 진짜 완전히 회복이 돼서 음. 정말 그 의사가 진짜 완전 뛰어도 괜찮다라는 확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죠. 듀란트 본인을 위해서도 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FA로 이제 나가니까 그렇죠.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을 거고 음. 이제 그런데 골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제 커리가 음. 손가락이 다쳤고 발목도 안 좋고 뭐 탐슨, 이과달라, 뭐 리빙스턴 전부 다 부상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 듀란트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극적으로 듀란트가 복귀를 한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서 조금 걱정이 돼요. 불안하다. 그렇죠. 그리고 탐슨의 그 온오프 코트 마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계산한 수칙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마이너스 18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네, 그러니까 골스에서 3경기 이상 뛴 선수들 스탯 중에 세 번째로 안 좋은 퀸, 쿡, 리빙스턴 그 다음이 탐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탐슨 선수는 그쵸. 사실 그 볼을 오래 드리블 치는 선수가 아닌데 이번 시즌 보면은 드리블 엄청 많이 칩니다. 근데 그쵸. 이게 강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쵸. 그거 볼을 이 운반해줄 선수가 듀란트랑 이제 커리 선수가 그 역할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걸 하고 있는데 당연히 마진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좀 있죠. 그래서 이 마진을 확실히 주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그 주전으로 나왔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뭐 벤치 멤버들이랑 섞였을 때도 이 그렇죠. 마진이 전부 다 그렇죠.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뭔가 이 탐슨만의 어떤 그런 재능을 좀 살릴 수 있는 플레이들이 좀 필요하다. 특히 탐슨이 자유투를 얻어내는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네,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듀란트가 지금 골스에서 제일 파울을 많이 얻어내는 선수였는데 이제 커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얻어낸 선수가. 그러면 탐슨이 계속 그렇게 점프 슈팅만 강요하다가 보면은 이게 잘 안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그 플레이 스타일에 뭔가 좀 변화를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예전에 어떤 그 팀 간의 어떤 전적을 봤을 때는 모든 수치가 골든 스테이트 편을 들어주긴 해요. 물론 이제 그만큼 이제 골든 스테이트가 지난 5년을 지배했다는 얘기도 되긴 하겠지만 그렇죠. 이 두 팀이 그 지난 6년간에 이제 그 6번의 매치업이 있었는데 그 6번을 다 골든 스테이트가 압승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근데 또 반대로 또 재밌는 거는 데미안 릴라드가 골든 스테이트를 상대로 그 어느 팀보다 더 많은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정규 시즌이나 플레이오프를 다 합쳐서 평균을 냈을 때 데미안 릴라드는 골든 스테이트 상대로 가장 높은 평균 득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좀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보는 재미가. 맞습니다. 저는 약간 이 게임에서 그 양팀 화력전으로 이제 3점 대결로 만약에 붙을 경우에는 지금 그런 케이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휴스턴전도 있었고 그 보면은 결국에는 승패를 가르는 게 생각보다 그 공격 리바운드 싸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그 전략을 잘 짜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그 뭐 커리 탐슨과 뭐 이 릴맥 듀오 이 대결은 뭐 너무나 기대가 되고 그렇죠. 네. 명실상부한 NBA 최고의 백코트 간의 지금 대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4쿼터 한 5분 남기고 이제 접전으로 들어간다. 그럼 무조건 재밌어질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최고네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게 듀란트 선수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 그 휴스턴과의 마지막 경기에서도 루니 선수가 생각보다 그 리바운드 싸움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맞습니다. 호르니아 뭐 워낙 리바운드에서 정평이 나는 선수이기 때문에 출전 시간 대비해서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보이지 않는 그 주목반 스팟라이트는 당연히 그 백코트 듀오들이 받겠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이 또 재미와 승패를 가르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골든 스테이트는 이번 그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을 통해서 지금 5년 연속으로 지금 컨퍼런스 파이널을 진출하는 기록을 세웠는데 이게 NBA 역대 세 번째로 긴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 기록이 레이커스인데 80년대였어요. 82년도부터 89년도까지 그 8시즌을 연속으로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해서 4번을 우승했었고 두 번째 기록이 이제 그 6번 연속으로 진출했었던 디트로이트 피스톤즈. 네, 2003년에서 8년까지 이제 6번 연속으로 진출을 해서 2004년도에 그 배드보이즈 2기를 가지고 이제 우승을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록이 골든 스테이트. 네. 대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서부 쪽은 요 정도로 좀 마무리해보고 네. 빨리 좀 다음 경기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음. 그 동부 얘기를 좀 해보면 먼저 그 재미없었다는 표현도 있었지만 미러키와 이제 보스턴의 경기 그 1차전의 기대감 대비 그 좀
김이 새는 많이 됐죠. 네, 결말이 나지 않았나. 네. 쿤보가 다 부셔버렸죠. 그 왜 우리가 동부 1위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그런 게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 축구에서 그 약팀을 상대로 하는 이제 약팀을 상대로 해서 다득점을 넣을 때 쓰는 말이 그 양민학살. 그렇죠. 네, 거의 그 정도가 아니었나. 이 사실 보스턴이 작년에는 사실 줬던 그런 팀의 기대감보다 그것들을 팬들에게 충족을 많이 못 시켜준 것 같은데 전혀 충족을 못 네. 시켜줬죠. 원인이 네. 어디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 드려볼게요. 사실 뭐 제일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카이리 어빙이겠죠. 그렇죠. 작년 대비해서 바뀐 게 그거니까. 거기에 플러스 고던 헤이워드. 하지만 이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는 뭐 네,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할 그쵸. 거고. 사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어떤 뭐 보스턴 셀틱스라는 구단 내에서 나왔던 잡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중심에 뭔가 카이리 어빙만 탓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저희는 분명히 브렛 스티븐슨 감독의 어떤 좀 실수한 실수 같은 부분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발생을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고든 헤이워드의 굉장히 더딘 회복도 거의 당연히 한몫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작년에는 예상치 못했던 선수들의 깜짝 활약이 있었기 많았죠.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거였잖아요. 테리 로지어라든가 로지어 몸값 그때 장난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때 지금 쩔이 됐죠. 그 개인적으로는 보스턴의 그 테이텀 선수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조용하지 않았나. 너무나. 아, 그쵸. 네. 비난을 많이 받더라고요. 네. 뭐 맥스로 커야 위긴스가 아니겠냐라는 비난인가요? 아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좋아하죠.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사실 저는 사실 큰 차이는 작년엔 지금의 벅스가 없었고 올해는 있고 그 차이로밖에 저는 사실 뭐 정말 그 어빙과 그 헤이워드의 조합을 제대로 끼워 맞추지 못한 감독의 뭐 그런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뭐 그런 능력도 있겠지만 우선 그 어빙에 대한 수비를 어떻게 해서든 그 어빙이 좀 어떻게 좀 벗어나고 어빙 신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끝끝내 나오지 않았죠. 어빙이 너무 많이 썼고 너무 많이 못 넣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경기 그쪽으로 보면은 어빙의 뭐 지금 뭐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길 수 있는 커리어 중에서 4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최악의 시기를 보냈거든요. 하필 그게 지금 플레이오프라는 게 참 되게 네, 좀 뭔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큰 경기에서 뭔가 항상 클러치 플레이어로 활약을 했던 카이리 어빙이 하필 플레이오프라는 무대에서 지금 4경기 연속으로 주고 섰다는 게 참 되게 좀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와중에 또 FA로 풀린다는 게 참 되게 네, 그게 좀 걸려있는 게 크죠. 네. 저는 레이커스 갈 확률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지 시즌 중에 르브론한테 전화한 것도 그렇고 뭔가 다시 합칠 수도 있겠다라는 기운이 거기는 뭐 사교 모임 이런 거 하는 건가요?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대학교 사교 모임 뭐 이런 건가요? 어쨌든 확실한 건 그 카이리 어빙이 본인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 뭔가 강행을 했었던 이번 시즌은 어쨌든 간에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실패적으로 그렇죠. 네, 끝난 상황이 됐고 네. 뭔가 본인이 알파가 맞냐 그러니까 본인의 뭐 1옵션 2옵션을 떠나서 어서 팀 전체의 어떤 그런 자본 같은 거를 잘 흡수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냐 하는 거 보면은 이번 시즌에 카이리 어빙을 보고 나서는 당연히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워낙 미디어를 다루는데도 굉장히 좀 능숙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사실 클리블랜드에 있었을 때는 르브론 제임스가 다 흡입을 해버렸잖아요. 그런 어쨌든 간에 욕이란 욕은 다 르브론 제임스가 먹는 거고 칭찬도 물론 르브론 제임스가 다 가져오긴 했었지만 그런 부분을 커리어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제 대처를 하면서 리더로서 이제 맞이했던 시즌이었는데 어쨌든 좀 결과 자체는 좀 암담하게 끝나지 않았나. 그렇죠. 네, 사실 그때 자기가 만약 리더를 하기 위해서라면 보여줬어야 되는 행동들을 다 그때 좀 못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리더의 감이 아니라 그냥 부품의 부품이요? 그냥 한낱 부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더라고요. 사실 전 이번에 프로를 보면서 그 빛나는 사람들은 다 빛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빛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보여주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빛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미로키가 정말 수비를 어빙에 대한 대처를 잘했다고도 봐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뭐 상성이라는 표현이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상성 자체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것 같고 거기다 짐승들만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1차전에 보스턴이 가져갔던 게
그 쿤보 입장에서 정신무장을 더 하게끔 하는 맞아요. 경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나머지 게임 다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이 아마 이를 갈고 나오지 않았을까. 그 얘기를 딱 했어요 인터뷰에서. 그 5차전 승리가 이제 확정되고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 확정된 상황에서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간에 미러키는 이번 정규 시즌에서 1위를 했던 팀이고 그렇죠. 뭔가 1라운드에서 굉장히 손쉽게 올라왔었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좀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그 타임에 정말 소름 끼치게 보스턴이 이제 그냥 칼을 이제 들이댄 거죠. 그걸 이제 보고 다시 한번 정신이 깨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사실 미러키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뭐 일단 경기 수도 그렇고 컨디션도 뭐 거의 팀 손실 없을 정도로 잘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브록던 선수도 이제 복귀 그렇죠. 상태여서 네. 지금 뭐 전력상으로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된 그렇죠. 파이널에서 만약에 진출한다면 그런 팀으로서 굉장히 지금 그 확률 높은 게임을 하고 있는 팀인 것 같고요. 그 뭐 요쯤에서 좀 보스턴과 미러키 얘기를 해보고 그 이 동부의 또 핫한 경기였던 토론토와 필리 얘기를 최고였죠. 마지막으로 좀 해보시죠. 그 사실 행인님이 하실 말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5, 6차전이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다 이전 방송 이후에 5, 6차전을 진행을 했는데 저는 사실 6차전 빼고 5차전이랑 7차전은 계속 지켜봤었는데 5차전은 사실 되게 암담했죠. 실망을 많이 했었죠. 실망을 정말 많이 했고 욕도 많이 하고 욕을 정말 제가 사실 5차전 때 내가 무슨 생각하면서 경기를 봤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예전 카톡방 찾아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 3쿼터 아마 이전에 그 3점을 아마 10개 쏴서 하나 넣었고 그리고 토론토가 20개 쏴서 8개 넣었었고 2배 쏘고 8배를 더 넣고 그 다음에 뭐 턴오버는 2배 많고 스틸 당한 횟수는 뭐 3배 많고 마지막 4쿼터 들어가는데 엠비드랑 시몬스는 5파울로 해가지고 앉아있고 그때 껐죠. 더 이상 뭐 이거는 뭐 경기가 될 수 없을 거라고 밖에 생각을 안 됐고 모든 그 주요 플레이어들이 많이 안 뛰었어요 이날. 이미 다 결정이 나버린 경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3쿼터 도중에 한번 시몬스가 턴오버를 할 때 브렛 브라운 감독이 뒤로 이렇게 뒤집히는 그 장면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빡치고 이게 아니라 그 의자에 거의 들어 누워요. 그걸 보면서 저 새끼도 이제 멘탈이 나갔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이날 사실 그 경기 이후의 인터뷰에서 브렛 브라운이 상당히 좀 평소 같지 않게 약간 좀 언짢은 듯한 투의 인터뷰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전략을 준비할 거냐 이런 거에 있어서 그냥 다 짜증나고 그냥 빨리 돌아가서 뭐 경기를 할 거고 뭐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에 대해서 뭐 그냥 나 이거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나 또 들어가서 뭐 준비를 할 거다 뭐 계속 그런 얘기들만 했어서 사실 뭐 6차전은 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뭐 오늘 했던 그 7차전이 사실은 박빙이죠. 그렇죠. 6차전에서는 뭐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뭐 시몬스를 활용한 그 빠른 오펜스를 많이 가져가서 승리를 잡았던 것 같고 오늘 경기를 말을 해보자면 참 뼈 아프긴 하지만 질만한 경기였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물론 토론토가 그러니까 이긴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축하를 하지만 오늘 경기는 어떻게 보면 양 팀에 있어서 서로 약점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경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카와이와 오늘 이바카의 공격 리바를 뺀다면 나머지 선수들이 크게 특출나는 점이 없었다 라는 점. 그리고 필라 같은 경우에는 엠비드와 시몬스가 아직도 얼마나 어리고 미성숙한 경기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제가 더 너무 차분하게 네.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근데 뭐 그러니까요. 사실 그 숫자로 좀 더 보태면 좀 흥분을 해도 된다면 정말 시몬스 빠서 어디에다 갈아 정말 실미도를 보내준다면 나 저 새끼 모가지 따오리나 하고 진짜 가고 싶었습니다. 필레아에 정말 정말 그 형님들 다 계시는 카톡방에서 정말 제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해가면서 시몬스는 수비할 때 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오늘 많아요. 그 경기 여기 이제 녹음을 들어오기 전에 제가 자유인님이랑 같이 시몬스의 그 그러니까 시몬스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죠.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시몬스가 뭐 수비가 괜찮냐라는 이제 그 질문들이 가끔 올라오는 커뮤니티 글을 봤는데 저는 정말 시몬스는 수비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못하고 계속 지켜보고 오늘 공리 뺏긴 거 보면 대부분 시몬스가 이바카를 그러니까 그냥 시몬스의 가벼운 박스아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리를 빼앗긴 것들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격에서 그러니까 수비에서 그 상대편을 놓쳤을 때 지켜보는 거. 그래서 그 오히려 그 팀원들한테 수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시몬스는 네 제가 잠깐 생각 정리를 해야 돼서 너무 흥분해서 네네. 말씀을 하고 계시면 제가 또 얘기를 할게요. 네. 근데 그 사실 뭐 말씀하셨지만 뭐 쿼터별로도 봐도 1쿼터를 제외하고는 필라델피아가 다 리드를 가져갔어요. 네. 근데 이제 1쿼터의 득점이 이 13대 18이었습니다. 정말 양 팀 다 뭔가 잘 정말 소름 끼쳤죠. 네, 소름 90년대 농구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90년대 말에 뉴욕 닉스와 마이애미 히트 경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경기였고 맞아요. 모르겠어요. 그 두 팀 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점이 뭔가 도취했다고 하시는데 체력도 정말 한계가 많이 온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필라델피아가 그 뭐 원정 탓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17개의 턴오버를 범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토론토가 그 트랜지션을 통해서 21점으로 환산을 했던 거 그게 좀 컸던 것 같고 3점은 정말 진짜 정말 안 들어갔어요. 맞아요. 정말 소름 끼치게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덴버랑 포틀랜드 시리즈랑 마찬가지로 막 새벽부터 막 겨우 심하게 일어나서 막 눈 비비면서 보고 있는데 계속 팅팅이야. 무한 팅팅이 나오면서 그냥 장난하는 거냐 이거 지금 긴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팅팅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뭔가 모르겠어요. 그 어쨌든 마지막에 그 소름 끼치는 샷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네, 뭔가 연장까지 뭔가 그 어느 팀이 더 뭐지 약점을 더 노출시키냐 누가 더 못하냐 이런 전쟁을 하려고 할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역사적인 그런 소름 끼치는 버저비터로 끝난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뭔가 그 서로 이렇게 싸우는 공격을 서로 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 난세의 영웅이 태어나는 듯한 느낌들의 드라마가 아니었나. 네. 무대는 정말 완벽했죠. 네, 그렇죠. 누가 넣었든. 네. 그리고 오늘 경기 중에서도 확실히 그 뭐 행인님을 비롯해서 필라델피아를 응원하는 분들이 뭔가 그 브렛 브라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좀 뭔가 이해가 되는 장면들이 나오긴 했었어요. 특히 이제 그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지금 어느 쿼터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타임아웃 직후에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타임아웃 직후에 이거는 정말 그 뭐 줄 빠따 뭐 믹서기 다 가라부터 정말 모르겠어요. 뭐 감독 자체의 어떤 지시가 잘 이행이 안 된 걸 수도 있겠지만 뭐 선수들이 잘못한 것도 있겠죠. 뭐 어느 부분이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나서 두 포지션을 또 되게 똑같은 사유로 넘겨주는 그러면서 좀 기세 넘어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브렛 브라운 감독의 어떤 이 선수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뭔가 미스가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정말 이 타임아웃 하나로만 해도 저희가 뭐 브레스 스티븐스 예를 들겠지만 그렇죠. 정말 그 팀들이 가지고 있는 비장의 카드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끊어낼 수 있는 뭔가 다시 한번 이렇게 모여서 그룹에서 얘기를 해서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이걸 활용을 하자 하면은 이제 통하냐 안 하냐 이런 걸 시도하면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오기 마련인데 이 팀은 지금 아예 시도도 못하고 그냥 24점 날린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브렛 브라운 감독의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을 봤구나. 그분도 대단하냐? 브렛 브라운도 대단하다. 네. 저 새끼 저럴 거면 차라리 유희양이라 뭐 카드에서 뽑으면서 전략 뽑는 거라 아휴. 저는 시몬스 정말 열받았던 건 3쿼터 아마 끝날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벤블릿한테 한번 그 뺏겨서 속공을 놓치고 그러니까 그 벤블릿이 속공을 하는데 엠비드가 엄청 열심히 따라가서 블락을 해요. 하는데 그 공을 시몬스가 다시 리바를 잡습니다. 근데 그 리바 다른 그 수비 리바 한 거를 라우리한테 뺏겨요. 골 밑에서 그거를 이바카가 넣습니다. 그걸 보고 와. 딴 사람도 이거 라우리. 이거 더 이상 욕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근데 뭐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7차전까지 가는 접전이었고 사실 야투율과 선수들 체력이 굉장히 연관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체력이 떨어지면 사실 슛 자체가 좀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양 팀 다 뭔가 체력적으로 좀 극한 상황에서 맞붙는 마지막 그런 혈전이 아니었나. 근데 저는 그런 극한 상황 와중에서도 오늘 무려 45분이나 뛴 조엘 엠비드의 열정은 정말 없게 사고 싶어요. 그래서 눈물이 또 나지 않습니까?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얘 분명히 아픈 애인데 사실 그리고 걔를 뺄 수가 없었던 게 잠깐 그렉 문로가 한 3분 정도 나옵니다. 그때 거의 경기가 10창이 나기 때문에 애를 뺄 수가 없어요. 애를 뺄 수가 없어. 그리고 사실 마지막에도 엠비드가 정말 그 4초 동안 시몬스가 놓친 카와이를 정말 열심히 따라가서 마지막 컨택을 제가 봤을 땐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페이크도 읽었어. 그렇죠. 네. 점프 그러니까 마지막 블락을 뛰는 그 점프에 대한 타이밍도 카와이의 슛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뛰었는데 뭐
카와야도 잘한 거죠. 경기를 임하는 자세가 확실히 좀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버틀러래 그 엠비드랑 시몬스는 수비할 때 엠비드가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렇죠. 몸을 날려서 블락도 하고 두 그렇죠. 번씩 뛰고 막 그랬었는데 시몬스는 그에 비하면은 너무 좀 머리 뭐랄까, 아파. 얌전하게 그리고 시몬스가 슛을 진짜 다 오른손으로 넣더라고요. 그죠? 제가 누누이 말하는데 이런 요즘 같은 시대에 NBA에서 야투 3점은 고사하고 야투도 만약에 안 넣을 거라면 시도도 안 할 거라면 샤키로니 정도는 돼야 돼요. 샤키로니 정도 돼서 다 찍어 누르고 막 골밑을 다 부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그러니까요. 무조건 야투는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아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그 야투가 없기 때문에 그 이바카 입장에서 수비하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더 용이했을 거예요. 그렇죠, 쉽죠. 쉽죠. 저희가 그 바로 옆에 있는 컨퍼런스에서 보는 그 7차전까지 간 다른 경기만 보더라도 칸터랑 요키치가 3점을 쏘거든요. 그렇죠. 센터 포지션 애들이 그거 보면은 뭐 그리고 반대로 이제 상대편 이제 이바카와 가솔은 사실 롱투와 3에 능한 선수들이 그렇죠. 네. 오늘 이바카 3점 정말 네. 살벌했죠 진짜. 사실 보만이나 그렉몰로도 자기 쉐이킹하면 3점 쏴요. 그렇죠. 코너 3점 가져가죠. 네. 참. 네, 좋습니다. 뭐 마음이 저희가- 아픕니다. 네. 네. 더 얘기하면 더 슬퍼질 것 같아서. 그나마 긍정적인 건 시몬스가 그래도 풀업을 경험했다는 거. 아니 경험치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작년에도 경험했잖아요. 근데 시몬스가.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있고 과거로부터 이제 배움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최근에 뭐 시몬스의 아버지가 이제 내 아들에 대한 비난을 그만둬라 이제 뭐 얘는 개발 중이다 뭐 이러는데 무슨 뭐 자동차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아유. 네, 뭐 경기 리뷰 요 정도로 좀 보고요. 네, 그러시죠. 이제 동부도 마지막으로 좀 예측을 네. 간단히 해본다면 두 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네. 저는 미러키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제대로 된 그 1번 수비를 제대로 못하는 그 필라 상대로도 사실은 이 정도는 해냈는데 상대는 사실 어빙을 죽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걸 뚫고 과연 라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 뭐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실은 그 레너드를 상대하는 그 쿤보가 과연 어떤 또 수비를 보여줄지 그리고 사실 상대 전적도 그 미러키가 훨씬 높더라고요 이번 시즌. 그렇죠. 3승 1패로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카와이랑 쿤보랑 그 3경기씩 나왔거든요. 근데 카와이가 42.6%의 필드골 성공률을 갖고 있는 반면에 쿤보는 58.5%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필라델피아보다는 훨씬 육체적으로 빡세게 수비하는 팀이 미러키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지금 카와이가 지금 보여줬던 이 뭐랄까 미친 모드를 미러키를 상대로 시전할 수 있을지 전 그게 진짜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벤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쵸. 주전 대결에서 만약에 우위를 못 가져간다 그러면은 거의 일방적으로 그쵸. 휩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토론토가 넘어가느냐. 그러면은 라울이나 뭐 잘 해줘야 될 텐데 손가락이 다쳐가지고. NBA 선수들 중에 7인가요 지금 연봉이? 라우리가요? 네.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우리 있는데. 보너스도 받았으니까 더 올라갔겠네. 네. 근데 네. 드로전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드로전만 욕 먹을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반대로 이제 미러키 입장에서는 카와이를 막기 위한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그게 또 흥미롭게 지켜볼 포인트겠네요. 그러네요. 들고 수 있는 카드가 많죠. 많죠. 던질 수 진짜. 있는 그 바디가 바디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연계 드리블 안 하고 거기는. 뭐 기본적으로 사이즈 상으로 봤을 때나 그렇죠, 어떤 그렇죠. 신체적인 조건을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카와이 레나드 앞에서 그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는 선수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렇죠. 뭐 미들턴부터 해가지고 뭐 블레서도 뭐 사이즈 자체는 작을 수 있을지언정 어쨌든 간에 굉장히 코어가 튼튼한 선수이기 때문에 많이 버텨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너가 들고 있는 모든 카드를 던져봐라 보여주는 게 하는 거예요. 근데 토론토는 지금 문제가 카와이 레나드를 제어하면 이거를 뭔가 시선을 좀 끌어올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전혀 없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그 저희 지금 7차전 경기만 보더라도 이거는 정말 거의 6인 로테이션이에요. 6인 로테이션. 벤치 7명밖에 뛰지를 않았는데 나와서 뛴 게 이제 이바카가 29분을 뛰었고 그렇죠. 벤블릿이 15분을 뛰었는데 여전히 뭐 벤블릿은 야투 빵개였고 네. 저희가 뭐 당연히 이제 뭐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로테이션에 줄어들고 하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8인 로테이션 정도는 구축이 돼야 되는 건데
이 나머지 3개, 그러니까 뭐 토론토의 입장, 토론토와 밀워키의 8인 로테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선발 수준 어느 정도 뭐 샘쌤이라고 치더라도 나머지 3명의 레벨이 너무 다릅니다 지금. 그렇죠. 네, 거기서 정말 저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디펜더들이 다른 방면으로 접근을 해서 카와이를 어느 정도 좀 견제를 할 수 있다는 거. 많이 괴롭힐 거니까. 네. 다른 데는 괴롭힐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토론토에서 지금 관중 모드인데 지금. 그걸 떠나서 쿤보를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그렇죠. 해결법부터. 그렇죠. 그냥 가솔이 엔비드니까 그게 가능했지. 가솔이 사실 발이 빠른 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과연 어떻게 버틸지 네. 요리조리 피하고 다니는. 오히려 이바카가 가서 그렇죠. 이바카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될 그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카와이가 정말 미친 모드로 초반부터 고효율의 득점 모드로 뭔가 좀 득점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힘들다. 그렇죠. 네. 초반에 완전 압살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이기기 힘든. 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또 카와이는 계속 지금 큰 무대에서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시 한번 입증을 해주고 있잖아요. 플레이오프의 사나이다. 그쵸. 슈퍼스타다. 네, NBA 최상급 탑티어 선수인 걸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또 이제 과거의 스토리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 다 항상 고지 앞에서 이런 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또 넘어서면 진정한 그렇죠. 또 슈퍼스타가 되는 무대. 물론이죠. 카와이는 뭐 이미 지금 진행형이고요. 그래서. 근데 카와이 인성이 뭐랄까, 저는 아직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렇게 토론토에서 잠깐 이제 활약하고 이제 갈 거 같다는 루머가 시즌 내내 진행이 된 거 보면은 뭔가 자기 몸값 띄우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이 좀 느껴지고 이미 오늘 그 버저비트 들어가는 순간 제가 봤을 때는 카와이는 더 이상 농구를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 이제 안 돼요. 버저비터 들어가고 포효하는 순간 맥스는 무조건 확정 됐다 이런 느낌이라 뭐 여기서 그냥 4대0으로 수입당해도 이 우승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강할까? 이런 생각이 조금 의구심이 자꾸 들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사실 좀 반대예요. 반대. 저는 어떤 거냐면은 카와이는 잘하든 못하든 NBA에서 맥스급 선수로 생각을 해요. 잘하든 못하든 네. 특히 지금 같은 셀러리 캡 체제를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오프 시즌에 지를 수 있는 팀들의 어떤 개수를 봤을 때 카와이 레너드는 잘하든 못하든 이번 시즌 다른 걸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 무조건 맥스에 들어가는 범주에 들어가는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 사실 필리 경기 끝나고 나서 저 선수는 피닉스나 시카고에 갖다 놔도 맥스를 받을 사람이다. 딴 데서 그쵸, 당연히 받죠. 데려가면서 맥스를 받을 사람이다. 그 세난에서 이 선수가 태업 가까운 그렇죠. 그렇죠. 그 일을 했던 거를 생각을 하면은 뭐랄까 조금 아직도 좀 아직 그 괘씸하게 남아 있는. 네, 실력은 너무 남아있죠. 분명한데 그쵸. 그리고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이 선수가 진짜로 그러면은 잘할까? 세난 나와서도 자기만의 어떤 거를 만들 수 있어. 근데 그걸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도 살짝 들고. 펍 감독님은 필리를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완전 들어가지 마라. 저는 오히려 카와이가 세난에서 어느 정도 선수 생활을 하면서 컸기 때문에 지금의 레벨로 도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물론이죠. 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무시 못하죠. 부정할 수 없죠. 그리고 그런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지금 르브론 제임스가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카와이를 최근에. 세일즈 하는 거죠 이제. 네. 저 르브론의 영업 능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렇습니다. 레이커스 가면 좋겠다. 카이. 뭐 저는 뭐 잘 아시잖아요. 지난 시즌 끝나고 나서 제가 그 댓글 한번 달렸었죠. 클리퍼스예요? 아니면 어디 레이커스. 레이커스. 제가 그때 해시태그 더 클로우 그리고 해시태그 PG13 하고 해시태그 챔피언십 17이라는 거 담았었었는데 온갖 르브론이었죠. 네. 이상입니다. 네.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네. 하나도 없어. 존만한 시즌이죠 지금. 그리고 뭐 저기 카와이 저지 입고 오셨다면서요? 맞아. 카와이 아직도 입고 다닐 수 있어요. 계속 입고 다닐 수 있어요. 순백에. 이거는 카와이 저지는 정말 이번 플레이오프만 통해서도 그러니까. 충분히 소장 가치가 있다. 맞아요. 그렇죠. 잘 샀어. 그렇죠. 네. 진짜 잘 샀어. 밖에서 계속 입을 수 잘 있다. 샀어. 10년이 지나도 입을 수 있다. 희귀팀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나중에 팔아야지. 나름 그 토론토 입장에서 레전드 시즌이죠. 그렇죠. 네. 드루잔이랑 얼마나 비교됩니까? 그렇죠. 네. 선수 한 명으로 이렇게 문화가 바뀔 수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작년과는 다르게 재밌는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 이번 플레이오프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 정말 많은 것 같고요. 네. 이제 다음 라운드 시작될 텐데 파이널 시작되죠. 네, 각 그렇죠. 컨퍼런스 파이널. 파이널들이 저희가 기대한 만큼 재밌는 접전으로 이어지길 네.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번 플레이오프 전체가 정말 네. 너무너무 재밌네요. 네.
그 재밌는 경기 결과로 다음 주에 저희가 좀 흥미로운 네. 상태로 방송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NBA 온 에어!